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이제 함수의 극한을 공부하는데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얘기했던 게 크게 두 가지였어. 그죠? 첫 번째, 그러니까 극한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극한이라는 개념을 우리 공부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는 그래프적인 측면에서 어차피 여기는 얘가 함수의 뭐예요? 함수의 극한입니다. 그죠? 함수라고 하는 그래프도 있고 식도 있어. 그지? 그래서 첫 번째는 그래프의 측면에서 극한을 조사하는 방법을 배웠었고, 두 번째는 식의 측면에서 극한을 조사하는 방법을 배웠었어.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프에서 함수의 극한을 했을 때는 결국은 너희가 이제 극한이라고 하는 거랑 뭐랑 함수값이랑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라고 하는 거 요거 두 개를 뭐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구분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죠? 쭉쭉 다가가는 개념이고 얘는 그냥 그때 다시 얘가 쭉쭉 다가가는 개념이고 얘는 그냥 그때 값이다 라는 의미에서 요거 두 개는 정확하게 구분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식에서는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뭘 봐라. 결국은 이제 꼴을 봐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뭐 정형이라는 애가 있었고요. 그죠? 그다음에 부정형이라는 애가 있었습니다. 부정형이라는 애가 있었습니다. 정형의 종류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몇 가지 살펴본다면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같은 거는 뭐 무한대가 된다. 자연스럽게 생각해 줄 수 있었고 그다음에 뭐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이런 것도 무한대가 됩니다. 이런 거 생각해 줄 수 있었고 무한대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0이 된다. 그다음에 0분의 1은 무한대가 된다. 이런 정도 등등등등 이런 얘기를 했었어. 그지? 여기서의 0이라고 하는 건 숫자 0이 아니라 무한소의 개념입니다. 라고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부정형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종류가 우리 크게 두 개 배웠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런 꼴 하나 배웠고 그냥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그 다음에 0분의 0꼴도 배웠구나. 이렇게 총 세 가지의 부정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죠? 여기서 얘 해결 전략이 뭐였는지 기억나요? 좋아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 그러면 뭐가 된다? 결국 얘는 정형으로 바뀌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때 이제 사용되는 게 이제 무한대분의 1이라는 이런 것들이 사용됐었죠. 정형에서. 그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뭐 유리식이라면 다시 무리식이 없었다면은 그냥 뭐 최고차항으로 묶어라 뭐 이런 얘기였고 여기는 얘는 뭐 해주세요? 유리화라는 작업을 해주세요. 라고 했었고 0분의 0꼴은 일단 기본이 되는 게 0이 되는 인수가 존재할 텐데 0이 되는 인수가 존재할 텐데 그 인수를 빨리 찾아서 약분해주면 더 이상 뭐가 되지 않는다. 부정형이 되지 않는다. 정형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또 뭘? 여기도 마찬가지로 근호 같은 게 있으면 얘도 뭐 해주세요? 유리화를 해주면 얘도 0이 되는 인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 지난 시간에. 그죠? 잠깐 요약하자면 이 정도. 됐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추가해서 이제 부정형에서 조금 더 추가된 이야기를 할 거야. 이제 이런 거. 얘는 이제 뭐 무한대 곱하기 0꼴이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여기 있는 얘는 무한대 곱하기 0꼴인데 잘 봐봐 얘들아. 무한대 곱하기 0꼴인데 우리가 이제 0이라고 하는 거를 무한대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바라본다면 여기는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됩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 무한대라고 하는 걸 반대로 0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0분의 0꼴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식의 변형을 통해서 무한대 곱하기 0꼴이라고 주어져 있는 건 사실상 식의 변형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부정형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따로 정리를 안 해주고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무리를 했던 거였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일단은 너희가 이 1번 문제 같은 이런 문제를 바라봤을 때 일단은 x가 0으로 가고 있었어.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0으로 다가가니까 얘는 0분의 1이 이렇게 될 거야. 그다음 곱하기 이렇게 될 텐데 여기다 이제 얘도 0으로 가니까 얘는 2 빼기 2분의 2니까 1 빼기 1이 되면서 얘가 0이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 있는 얘가 무한대가 될 거고 얘가 0이 되니까 얘는 무한대 곱하기 0꼴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나온 형태이긴 한데 어쨌든 결론은 내가 여기는 0을 이쪽으로 보내버리면 얘 0분의 0꼴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거는 일단 꼴을 확인한 다음에 그냥 뭐 해주면 되냐면 통분이나 혹은 뭐 유리화 같은 어떤 단순
계산, 작업을 해주면 어떤 이제 작업을 해주게 되면은 거기 있는 걔는 형태를 우리가 알고 있는 부정의 형태로 충분히 바꿀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바꿔놓고 풀어주세요.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1번 실제로 볼게요. 여기는 얘 먼저 한번 좀 정리해보자. 그럼 얘는 x 더하기 2분의 뭐가 돼요? x 더하기 2분의 2 더하기 빼기네 빼기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해됐나요? 빼기 2네요. 그죠? 이렇게 되겠네요. 얘랑 얘랑 없어진다. 그지? 그리고 나서 여기 x분의 1이 하나 달려 있었으니까 저기는 저 식을 정리해 봤더니 x 더하기 2 요거 분의 마이너스 x가 되면서 리미트 x는 0으로 가고 싶었던 거야. 무슨 꼴이 돼버렸어요? 0분의 0 꼴이 돼버렸어요. 0분의 0 꼴 됐으니까 약분할 거 약분하고 답은 여기다 0 집어넣으면 2분의 마이너스 1일 겁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구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다음 2번 같은 경우 이런 것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가 무한대로 가고 있잖아. 무한대 이렇게 가고 있어. 그 다음에 얘가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 이거 몇 차니? 이거 몇 차니? 빵차나요. 1차도 아니지. 루트 x라고 하는 거는 x의 2분의 1제곱이니까 얘는 사실상 2분의 1차가 되는 거야. 이렇게 처음 들어봤지? 2분의 1차라는 거. 2분의 1차가 됩니다. 그래서 이 2분의 1차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 x에 지금 루트가 달려 있으니까 얘도 여전히 2분의 1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여기는 얘는 최고차의 개수 b로 따져주면 될 것 같은데 그 최고차의 개수 b가 루트를 포함한 4와 루트를 포함한 1 요거밖에 없는 거잖아 지금 현재. 그지? 그러니까 루트 4는 2가 될 거고 2분의 1에 수렴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럼 2분의 1 빼기 2분의 1이 되면서 얘는 0, 무한대 곱하기 0꼴이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 오케이? 그럼 저기는 쟤는 어떻게 내가 풀어줄 수 있을까?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로 뭐 해주면 되냐면 그냥 통분 잘하고 유리화 잘 해주면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x는 그대로 써줄 거고요. 2분의, 이거 통분해보자. 2루트 4x 더하기 3 요거 분해 해가지고 얘는 이쪽으로 곱하면 되고 루트 4x 플러스 3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되지 마이너스 2루트 x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아직은 무슨 꼴인지 모르겠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을 발견했잖아. 그지? 그럼 얘는 이제 다시 유리화를 한번 해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식 형량 다시 봐봐. 얘들아 식을 한번 변형했지. 그리고 선생님이 뭐 했어? 다시 관찰했어. 다시 무한대 분의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여기는 얘는 정형이잖아. 그지? 아니, 부정형이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는 얘 먼저 좀 정리를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해서 가볼게요. 2루트 4x 더하기 3은 밑에 분모에 그대로 깔려 있었을 거고 x는 여기 위에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 켤레에 해당하는 얘 더하기 얘를 분모 분자에 똑같이 이렇게 곱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루트 4x 더하기 3 더하기 2루트 x 이렇게 해줄 거야. 위에는 이제 얘 제곱 빼기 얘 제곱이 될 테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3이 될 겁니다. 4x 빼기 4x 더하기 3 빼기 4x 이렇게 될 테니까. 오케이? 그래서 식이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럼 이제 이것도 다시 한번 정리. 무슨 꼴인지 보자. 얘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니까 무한대. 그죠? 그리고 여기 얘는 무한대.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로 다시 변형이 됐어. 됐죠? 그래서 식을 또 정리해 봤더니 결국은 이제 리미트 x는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얘랑 얘랑 전개하니까 뭐가 돼요? 4x 더하기 3의 제곱이니까 4x 더하기 3. 8x 더하기 6 이렇게 하나 나올 거고 여기는 여기는 얘랑 전개하자. 그럼 얘는 4의 루트 뭐가 되겠어요? 4x 제곱 더하기 3x 이렇게 될 거야. 여기까지 됐니? 그리고 위에는 그냥 그대로 3x였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됐죠?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확실히 보이고 이제 최고차의 개수 b로 갈 거야. 왜? 요거 1차잖아. 그지? 요거 1차예요. 여기는 얘도 지금 루트를 끼고 있으니까 이것도 사실상 1차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해서 최고차의 개수 b라고 했으니까 요 녀석이랑 요 녀석만 남을 거고 결국 답은 8 더하기 8분의 3이 됩니다. 16분의 3이 되는군요.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야. 계산이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냥 단순한 통분 작업과 유리화 작업 그 다음에 다시 꼴 관찰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해결 전략 짜고 이런 느낌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냥 단순 계산이 좀 복잡한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10번 설명은 이 정도로 마무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 이제 미정계수 결정이다.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걸 하기 전에 일단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성질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가는 시간을 가질 거야. 알았죠? 다시 미정계수 결정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오늘의 메인 테마는 극한의 성질입니다. 오케이? 극한의 성질. 보자. 이게 오늘의 메인 테마입니다. 자, 일단 극한의 성질에서 첫 번째로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라고 하는 애가 알파라는 값에 수렴하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라고 하는 애가 베타라는 값에 각각 수렴합니다. 수렴합니다라고 하는 뭐가 필요하냐면 전제가 필요합니다. 요 두 개의 전제가 필요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거 두 개의 전제가 깔린다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플러스 gx라고 하는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값은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플러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는 돼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됩니다. 이런 얘기.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지난 시간에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갔던 부분인데 여기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진지하게 고찰을 한번 해보자. 알았죠? 조금만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봐봐. 그러니까 얘 극한값이 존재하고 얘 극한값이 따로 존재하잖아. 얘가 알파였고 얘가 베타니까 얘가 되는 건 너무 자연스러워. 그지? 여기서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야, 이거. 이 등호가 핵심 등호입니다. 그렇죠? 얘가 될 수 있대요. 오케이? 그러니까 두 개가 더해져 있는 걸 내가 각각 따로따로 마치 이 리미트가 뭐가 되듯이 분배가 되듯이 처리할 수 있군요. 오케이? 각각 따로따로. 얘가 x가 무한대로 a로 가고 있어. a로 하나씩 가고 있구나. fx구나. 그럼 g가 또 a로 하나씩 가까이 가고 있구나. 그때 gx구나. 오케이? 이런 것들 각각 두 개 더한 함수를 내가 이렇게 두 개로 각각 쪼개서 생각해도 괜찮다는 거고. 항상 수학에서는 얘가 되면은 얘도 되는 거지. 이거 등호니까. 그렇지? 등호는 양쪽이 다 같다는 거잖아. 반대로 말하면은 두 개가 있었어. 두 개가 따로따로 있었어. 그 두 개 따로따로 있는 거 귀찮으니까 그냥 한 방에 한쪽으로 딱 몰아가지고 한 방에 계산한 다음에 거기 있는 게 극한을 구해도 괜찮다는 얘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요 메인 핵심 개념을 정확하게 딱 기억해 줘야 합니다. 마찬가지 여기는 얘가 더하기일 때만 되는 게 아니라 빼기일 때도 되고요. 빼기일 때도 되고요. 빼기일 때도 되고 곱하기일 때도 됩니다. 곱하기일 때도 됩니다. 곱하기일 때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기일 때도 되는데 오케이? 이렇게 되는데 나누기 할 때는 뭐가 또 붙냐면 요 나누기를 하게 될 때는 뭐가 붙냐면 단서가 붙어요. 오케이? gx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베타 값도 여전히 0이 되면 안 됩니다. 라는 이런 단서가 붙습니다. 오케이? 왜냐면 나누기 하겠다는 건 분모로 내리겠다는 소리잖아. 분모로 내렸을 때 숫자 0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수학에서. 0으로 가까이 가는 무한소는 용납해도 숫자 0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0이 되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반드시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 그래서 얘들아 잘 봐봐.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냥 알게 모르게 그냥 이렇게 계산했던 것들 잘 봐봐. 이렇게 돼 있었고 이게 x의 제곱 더하기 4x-3 이렇게 주어져 있었던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뭐 했었냐면 요거 2로 가면 얘는 한없이 뭘로 가까이 가겠어? 4로 가까이 가겠지. 여기는 얘가 2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면 여기는 얘는 한없이 8로 가까이 갈 거고 얘는 계속 그냥 -3이었겠지. 라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계산하던 것들이 사실은 여기는 이 더하기와 빼기를 가지고 얘가 쪼개진 결과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정형이라고 부르는 거지. 정형. 그래서 0분의 0꼴에서 있잖아. 잘 봐봐.
리미트 x가 어디로 가요? 뭐 3으로 가요. x제곱 마이너스 9에다가 x 마이너스 3이 있었어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주어 있었으면은 여기 있는 얘는 x 마이너스 3으로 약분해서 없어질 거고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이 갈 때 x 더하기 3분의 1이잖아. 그치? 그랬을 때 3을 그냥 집어넣어서 여기 얘가 6분의 1이다라고 이렇게 계산한 것들이 사실은 1에서 얘를 나눈 거고요. 여기는 얘 더하기 얘로 해서 나누기랑 더하기에 대한 성질이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 있는 경우였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형이라고 우리가 계산했던 것들은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였다. 이런 좀 보충 설명을 할게요. 오케이?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기억, 니은, 디귿 합답형 문제에서 극한의 성질을 가지고 묻는 그런 문제들이 또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때도 여기는 이 기본 성질, 여기는 얘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알았죠? 저 성질은 되게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좋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극한의 성질은 됐고요. 이제 미정계수의 얘기를 한번 가볼게. 자, 봐봐. 우리는 항상 있잖아. 이렇게 지금 두 상수 A, B의 값이 궁금합니다라고 하면은 A라는 거 하나랑 B라는 거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어.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 일은 두 개의 식을 만들어내는 일이야. 그죠? 미정계수가 몇 개 있으니까 두 개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식을 두 개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 미정계수 결정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낫겠다 차라리. 미정계수 결정 정리를 좀 하고 갈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꼴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식을 만들자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미정계수 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좀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예요. 잘 봐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다시 a로 갈 때 gx분의 fx라고 하는 게 있었어. 이렇게 있었어. 여기는 얘가 지금 현재 수렴하고 있어요. 수렴하고 있어요. 라는 이런 정보를 줬대. 그런데 여기다 추가적으로 나한테 무슨 정보를 줬냐면 gx가 다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라고 하는 거는 0으로 가고 있었어요. 라는 정보를 준 거야. 오케이? 그럼 봐봐 이제. 제일 먼저 이거는 뭘 가지고 장난치는 거냐면 결국은 꼴 가지고 장난치는 거거든. 제일 먼저 확인을 해보는 거지. 여기는 얘는 뭐 하고 있었어? 수렴하고 있었어. 그런데 gx가 분모가 어디로 가고 있어? 0으로 가고 있어. 분모가 0으로 가는데 여기 얘가 수렴한다네?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분모로 0으로 간다는데 얘가 수렴한다는 거지. 그럼 얘가 뭐가 될까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는 거야. 하나가 0으로 가고 있어. 분모가 0으로 가고 있다? 그럼 분자가 1이었다고 생각해봐. 0분의 1이었어. 라고 한다면 이 값은 무한대가 되겠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가 0으로 가고 있는데 얘가 그냥 무한대로 가고 있어. 0분의 무한대였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는 그냥 무한대겠지. 얘는 작아지는데 분모는 한없이 또 작아지고 있고 분자는 또 커지고 있잖아. 얘가 1만 돼 있어도 얘는 무한대로 갈 건데 얘는 또 커진대잖아. 그냥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겠지. 그럼 얘가 0으로 가는데 여기는 이 값 전체가 수렴하게 되려면 이 값은 뭐가 돼야 될까? 같이 0으로 작아지고 있어야 돼. 작아지는 정도가 비슷해야지 결국 여기는 수렴할 수밖에 없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상황을 발견했다면 이런 두 가지 이런 상황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그럼 이걸 통해서 나는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떤 조건을 얻을 수 있냐면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도 얘도 0으로 갈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겠네요. 이해됩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중요한 이야기. 다시 여기는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왜? 그 꼴을 정확하게 잘 생각해야 돼.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어. 분모가 하나씩 작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작아지고 있는데 분자가 1이라고 하더라도 얘가 작아지면 얘는 0분의 1 꼴이니까 무한대로 발산할 운명이란 말이야. 얘가 수렴하고 싶었다면 얘가 0으로 갈 때 얘가 같이 작아져야 돼. 얘가 0으로 갈 때 얘도 따라서 0으로 가야지 0분의 0꼴의 극한이 돼버리고 그래야 수렴하든 말든 그걸 결정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똑같은 상황이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똑같이 gx분의 fx. 여전히 여기는 얘가 수렴합니다 라고 문제에서 줬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그러면 fx가 0으로 수렴합니다. 이렇게 두 개의 정보를 준 거야.
이번에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준 거야 라고 생각해 보자. 그럼 여기서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해줄 수 있을까? 여기서는 이번엔 반대로 가고 있지. 이번에는 얘가 수렴한다고 줬는데 여기는 얘가 0으로 줄을 분자가 0으로 가고 있어 지금. 그럼 분모도 따라 같이 0으로 가야지 여기는 얘가 수렴하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 얘가 1인 반대로 봐봐. 얘가 1이야. 근데 얘가 0으로 가고 있어. 그럼 1분의 0이잖아. 그럼 얘 0에 수렴할 거 아니니. 그럼 얘가 꼭 0으로 따라갈 필요는 없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봐봐. 나 무슨 이렇게 다른 나라 말로 하는 것처럼 그런 표정을 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알았죠? 다시.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아까 했던 얘기 상상이 되니? 뭔가 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봐봐. 분자만 0으로 간다고 해서 얘가 수렴할 수 있어. 0에 수렴할 수 있단 말이야. 얘가 1분의 0이 된다면 얘는 0에 수렴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가 0으로 굳이 따라가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충분히 수렴할 수 있다고.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단서가 또 따라 붙냐면 수렴하긴 하되 얘가 0이 아닌 다른 값에 수렴합니다 라는 이런 조건이 붙어버리면 그제서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도 같이 0으로 따라가야 돼요 라는 이런 결론이 따라 붙게 되는 겁니다. 두 개의 차이를 한번 잘 생각해 봐 얘들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gx분의 fx가 수렴한다. gx분의 fx가 수렴한다. 이런 조건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분모가 0으로 가는 상황이라면 그냥 따지지도 말고 그냥 fx 그냥 그 분자가 같이 0으로 가면 돼. 그치? 맞아? 얘가 수렴한다는 조건만 있어. 수렴한다는 건 얘가 1이라는 값이 되거나 2라는 값이 되거나 어떤 상수값이 된다는 뜻이고 어떤 값이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중이다라는 뜻이잖아. 맞아요? 그리고 여기는 얘가 gx분의 fx가 마찬가지로 수렴하긴 하는데 얘가 0에 수렴하면은 아무런 어떤 그 메리트도 없어요. 여기는 얘가 0에 수렴하게 되잖아? 그럼 얘가 어차피 0으로 가고 있으니까 얘가 뭐가 되든 상관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수렴하긴 하는데 0이 아닌 값에 수렴하는 이런 상황일 때 fx가 0으로 간다면은 gx도 같이 따라서 0으로 가줘야지 얘가 수렴하겠구나. 왜냐면 얘가 0이 되는데 얘가 0이 아니라 다른 값이었다면 얘가 다른 값에 수렴할 수 없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 개념 가지고 한번 풀어보자. 그러니까 이런 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식이 하나 추가적으로 나온다. 이런 식이 하나 추가적으로 나온다라는 거거든. 한번 볼게요. 글쎄 11번으로 가보자. 다음 식을 만족시키는 두 상수 A, B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번 문제 보니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3에 수렴합니다. 이렇게 줬어. 그치? 가만히 보는 거야. 가만히 제일 먼저 뭘 봐? 너희들 앞으로 이제 극한을 보면 제일 먼저 꼴 먼저 봐야 돼. 극한을 보면 꼴 보는 거예요. 분모가 어디로 가니? 0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얘가 뭐 하고 있어? 수렴하고 있어. 그럼 어쩔 수 없이 분자도 0으로 따라가야겠다. 그지? 그럼 여기다 1 넣었을 때 0 되니까 여기다 1 넣었을 때 뭐가 됐으면 좋겠어? 0이 됐으면 좋겠어. 0분의 0꼴일 수밖에 없었던 거야. 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됐나요?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얘가 x, -1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되니? 그럼 봐봐. 여기다 1을 넣으면 빵이 되잖아. 그러니까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빵이 됩니다. 라고 해서 b라는 값은 -a -1이 됩니다. 라고 해서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으면 x제곱 더하기 ax -a 더하기 1이라고 할게요. 이렇게는 0이 됩니다. 아니 이렇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 얘는 a 더하기 1이라는 애랑 1이라는 애랑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이렇게 달라붙어서 인수분해가 될 테니까 얘는 x-1과 x 더하기 a 더하기 1로 인수분해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돼. 그럼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식이 뭐가 되는 거냐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 분의 x-1에다가 x 더하기 a 더하기 1이 되는 거야. 그럼 0분의 0꼴 확신 가졌지? 이렇게 된다. 얘가 지금 3이라는 소리잖아.
그러면 이제 이게 0분의 0꼴이 안 되니까 이제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고 a 더하기 2가 3입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a 값은 1이 나와요. a가 1이었으니까 b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렇게. 됐나요?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푸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지금 선생님이 이거를 한 3가지 정도로 풀어줄 거야. 그 중에서 지금 하나를 본 거고요. 하나를 본 거고. 봐봐. 지금 첫 번째는 그냥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갈 거야. 그러면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식이 하나 나와. 식이 하나 나오면은 문자를 소거할 수 있어. 문자를 소거한다면 문자 한 문자가 소거됐으니까 인수분해가 됩니다. 인수분해가 되는데 x-1이라는 인수를 갖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약분해서 0분의 0꼴 풀듯이 풀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봐봐. 우리 이제 알고 있는 거야. 여기 있는 이 2차식이 x-1이라는 인수를 가질 거야. 그럼 내가 꼭 인수분해를 하고 싶긴 한데 우리는 1차로 나는 목과 나머지를 쉽게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4글자로 조립제법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3차 이상에서만 조립제법을 썼지 2차에선 조립제법을 쓴 적이 없었어. 이유는 2차 인수분해는 쉬웠거든. 그죠? 여기서는 2차 인수분해인데 2차를 인수분해하고 싶은데 2차 자체가 인수분해하기 좀 어려워. 왜? 둘 다 문자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2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립제법을 써볼 거야. 그래서 1이랑 A랑 B랑 이렇게 놓고요. 1 가지고 조립제법을 할 겁니다. 왜? 얘는 1 넣으면 빵 나온다고 했으니까. 나머지가 빵일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봐봐. 1, A 더하기 1, A 더하기 1, A 더하기 B 더하기 1. 그럼 얘가 나머지니까 나머지는 없어야 되니까 얘가 빵입니다라는 식이 하나 자동으로 나오고요. 여기서 x-1로 나눈 몫이 될 테니까 얘가 x 더하기 a 더하기 1이 될 겁니다. 라고 하는 아까와 같은 결과를 조금 더 편하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도 풀 수 있어요. 그 다음 또 세 번째로는 그냥 여기서 봐봐. 이 식이랑 어때야 되니 얘들아? 같아야 되죠? 맞아? 같아야 되죠? 여기다 x 얘랑을 항등식이라고 놓고 이거 항등식이라고 놓고 오케이? 그냥 어차피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었으니까 여기는 얘는 x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죠? 그 다음 여기는 얘는 상수항이 b였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b가 될 수밖에 없겠지? 라고 해서 반대로 얘를 전개해서 개수 비교를 해주면 또 a랑 b를 구할 수도 있어. 오케이? 방법은 몇 가지? 이게 3가지. 더 있을 수도 있겠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내가 지금 해주고 싶은 거는 문자를 줄여주고 싶은 거고 선생님이 사실 제일 즐겨 사용하는 방법은 두 번째 방법입니다. 오케이? 딱 보자마자 아이고 그러면 얘가 지금 0으로 가네. 그지? 그럼 분자도 뭘로 갈 수밖에 없겠네. 0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 그럼 분자는 x-1이라는 인수를 가질 수밖에 없겠네. x-1로 나눠 떨어지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여기는 얘를 1a, b를 x-1로 나눈 조립제법을 한 번만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나눠 떨어지니까 0이 될 거고 그럼 목도 알아서 나오게 될 테니까 1타 쌍피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저기는 저 두 번째 방법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계산하는 건 좀 힘든 일이긴 하지만 이것도 할 줄은 알아야 돼. 왜냐면 무리식일 때는 조립제법 같은 거 못 쓰거든. 됐나요? 어쨌든 정확한 개념을 먼저 잡고 가자, 얘들아. 지금 봐봐.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은 좀 어떤 느낌이 좀 강하게 드냐면, 얘들아, 개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개념.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 쉽게 말하면은 인풋이 있고요. 아웃풋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판기에 돈을 넣어야지 음료수가 나오는 것처럼, 그지? 뭔가 집어넣는 게 있고 나오는 게 있어. 맞아요? 궁금한 게 있어야 되고 걔의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야. 맞아?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그걸 어떻게 계산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는 요걸 통째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개념입니다. 이렇게 부르거든.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개념 공부를 막 열심히 한다는 거는 이 방법에만 치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방법에만. 왜 그렇게 되는지, 그리고 그거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생각도 안 한 채 그냥 이건 이렇게 풀라 그랬었어 라고 해서 그냥 그 개념에만 그 방법에만 꽂혀가지고 그 방법대로, 이 방법이라는 건 그냥 뭐 하는 거야? 계산하는 거거든 사실. 그 계산에만 꽂혀가지고 아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였어 라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결과도 모르고 그냥 뭔가 있으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버리면은 당연히 개념 공부가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배웠던 이 미정계수 결정이라고 하는 여기는 이 개념에서는 어떤 조건들이 주어져. 어떤 조건들이? 얘가 수렴한 돼. 이게 분수식으로 돼 있는 여기는 이런 식에서 여기는 얘가 수렴한 돼. 라고 했을 때 여기는 이 분모가 0으로 간다면 분자 또한 0으로 갈 거야 라고 하는 이 개념이야 그냥. 그지? 그럼 분자 또한 0으로 간다는 여기는 이거는 나한테 뭘 줄 거냐면 하나의 식을 주게 될 겁니다. 여기는 얘가 나한테 하나의 식을 던져주게 될 거야. 그 식이 아까 말했던 여기는 요 식이 되는 거지. 그죠?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가 0으로 갈 거야 라고 해서 1로 가는 그 극한값이 0입니다라는 이 식이 결국 저기는 저 개념의 결론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거기는 걔를 조금 더 해석해서 아, 1 넣었더니 빵 나오네? 1 넣었더니 빵 나오네? 그럼 또 거기 또 어떤 조건이 또 추가돼서 어떤 개념이 추가해서 인수정리라는 개념이 또 추가가 돼요. f에다가 1 넣었더니 빵 나온대요. 그럼 fx는 x-1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잖아. 1 넣었더니 빵 나온대. 그러니까 얘는 x-1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다고. 라고 하는 그 개념이 추가돼가지고 아,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 될 수 있구나. 그리고 거기 또 무슨 개념을 추가해서 아, 그럼 난 몫이 또 궁금하구나. 몫이 궁금하니까 1차식으로 나는 몫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그 방법. 조립제법이라는 개념이 또 추가돼가지고 여기는 얘가 이런 식으로 한 방에 계산되는 이런 흐름들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야, 수학에서는. 알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다 가져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개념 공부가 진짜 많이 중요해요. 정확하게 제대로 하는 게 정말 많이 중요합니다. 알겠죠? 다음 두 번째로 가볼게요. 두 번째 문제. 그럼 얘도 봐봐. 자, 분모가 어디로 가고 있어? 0으로 가고 있어. 그지?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갈 수밖에 없겠어? 0으로 갈 수밖에 없겠어.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분모가 0으로 간다니까 분자가 0으로, 얘가 2로 가면 이게 지금 2가 되거든. 그럼 2a-4가 0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a 값은 2일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궁금한 게 이제 뭐였으니까? b였으니까. 저 b 값을 구하러 가야지. 그럼 여기는 얘 극한 값을 구하러 가야지. 근데 얘는 아까 봤듯이 0분의 0꼴이었어. 근데 얘 루트 있다. 근호가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를 뭐 해줘야겠어? 이제 유리화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2로 묶어놓고요. 루트 x 더하기 2에다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루트 x 더하기 2 더하기 2 이렇게 x 마이너스 2 루트 x 더하기 2 더하기 2 이렇게 유리화 시켜주고 그랬더니 여기는 얘가 뭐가 돼요? x 더하기 2 빼기 4가 되니까 x 빼기 2가 돼버려. 그러니까 0분의 0꼴 약분해서 없애주고 남는 거는 루트 x 더하기 2 더하기 2분의 2만 남았고 리미트 x는 어디로 간댔어? 2로 간댔어. 그럼 얘는 정형이잖아 이제. 2로 가면 얘가 뭐가 되겠어? 2가 될 거야. 2 더하기 2니까 4분의 2, 답은 2분의 1이 될 거야.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겠네. b값이 2분의 1이구나.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넘어가서 필수예제 12번 가보자. 보세요. 자, 다항함수 y는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일단은 여기서 봐봐. 여기서 봐봐. 여기 두 가지 조건이 있어. 두 가지 조건. 나는 지금 뭘 구하고 싶었냐면 다항식 fx를 구하고 싶었어. 기범아, 에어컨 좀 다시 켜줄래요? 고마워요.
자, 보자. 다항식 fx를 구해달라. 그럼 이제 봐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첫 시간 다항식 파트. 그죠? 다항식 파트입니다. 다항식이 궁금해요. 그럼 다항식이 궁금하면 제일 먼저 뭐가 궁금해야 될까? 뭘 먼저 알아야 될까? 다항식이 궁금하면 딴 거 모르겠어요. 일단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 반드시. 딱 다항식이 궁금해. 다항식이 궁금해. 그럼 뭐부터 알아야 돼? 다항식이 궁금하면은 차수 먼저 알아야 돼. 오케이? 몇 차 다항식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1차 다항식일 수도 있고 2차 다항식일 수도 있고 3차 다항식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항식이 궁금하다는 건 애시당초 몇 차 다항식이 궁금한 그거 먼저 가는 거야, 항상. 알았죠? 다시 다항식이 궁금하면은 차수 먼저 궁금해야 돼. 알았죠? 됐나요? 그러면 얘 차수가 몇 차인지 지금 궁금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 식이랑 여기는 이 식을 이렇게 눈여겨 딱 보는 거야. 이렇게 딱 보는 거야. 그랬더니 가조건이랑 나조건 두 개가 딱 있어요. 난 차수가 궁금하거든요, 일단. 차수 입장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관찰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가조건이 의미 있는 식이에요? 나조건이 의미가 있는 식이에요? 나조건이 의미가 있는 식이죠.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얘가 2차예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얘가 2차였어요. 그러니까 분자도 뭐가 돼야겠어? 2차 다항식이 돼야겠다.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이었으니까 여기 얘가 2에 수렴하려면은 얘는 2x 제곱 더하기 어쩌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겠네. 얘는 2차인 줄도 알았고 그 다음에 보너스로 뭐까지 얻어냈어? 최고차항의 개수까지 얻어냈어. 2x의 제곱까지 얻어낸 거야. 그럼 난 지금부터 미정계수 몇 개? 2개로 fx 하나를 가정할 수 있겠다. 자, 봐봐. 차수가 궁금한 이유가 뭘까? 왜 차수가 궁금해야 돼? 다항식을 모르면 다항식을 뭐 할 거야? 다항식을 이렇게 몰라. 그러면은 가정. 이런 느낌. 그죠? 몰라. 그럼 가정. 가정한다는 거는 뭔가 세팅을 한다는 느낌. 세팅을 한다는 느낌이잖아. 그죠? 세팅을 한다는 느낌입니다. 세팅한다는 거는 fx라고 하는 걸 뭐라고 쓰고 싶은데 a의 x의 몇 제곱, b의 x의 몇 제곱 이렇게 쓰고 싶은데, 그지? 어디까지 써야 될지도 몰라. 왜? 얘가 몇 차인지 모르거든. 얘가 3차라면 이거 총 4개의 항으로 쓸 거고, 얘가 2차였다면 3개의 항으로 쓸 거고, 1차였다면 2개의 항으로 쓸 거고, 빵차였다면 하나의 항으로 쓸 거란 말이야. 근데 차수조차 모르니까 여기는 얘를 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수가 궁금해야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차수가 먼저 궁금했어. 얘가 2차라는 거 알겠어? 그러면 이제 2차로 세팅을 하면 되잖아. 그지? 이렇게 해놓고서는 가조건은 써본 적이 없으니까 가조건을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이거 인수분해 해놓자. 얘가 1입니다. 이렇게 줬네요. 그렇죠? 그럼 현재 이 문제랑 다르니? 다르지 않죠. 이제 똑같아진 거야. 여기까지 해놓으니까 여기는 이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걸 만족하는 A랑 B를 완성하면 fx가 완성될 거고, fx가 완성되면 그게 답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는 거지. 다시 한번. 이거 분모가 0으로 가네. 그럼 0분의 0꼴이겠네. 라는 생각 해줄 수 있을 거고. 그럼 분자에다가 1 집어넣으면 0 될 수밖에 없겠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조립제법 한번 해줄게요. 뭘 가지고? 1 가지고. 됐어? 2랑 1이랑 아니 뭔 소리야? 2랑 a 더하기 2랑 a 더하기 2랑 a 더하기 b 더하기 2가 되겠죠. 나머지 없어야 돼.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요 식이 여기는 요 식을 이렇게 쓱 바꿔보자. 여기는 요 식이 x-1로 인수분해 될 거고 2x 더하기 a 더하기 2가 될 겁니다. 되나요? 그 다음에 이런 걸 만족해야 돼. 그럼 이제 본격적인 0분의 0꼴이니까 이렇게 약분시켜버리고 이제 넣어보자. 2분의 뭐가 돼요? 2 더하기 a 더하기 2가 되고 걔가 1이 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일 수밖에 없겠네. a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b는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럼 내가 원하는 다항식 fx는 뭐가 되겠어? 2x의 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겠네요.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됐나요? 좋습니다. 다음.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했고요. 여기까지 설명했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그 대소 비교, 함수의 극한 대소 비교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합성 함수의 극한까지 해서 오늘 마무리할 겁니다. 오케이? 잠깐 쉬었다 갑시다. 봅시다. 이제는 이제 이어서 함수의 극한의 대소 관계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함수의 극한의 대소 관계. 봅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제가 똑같아. 전제가 항상 두 개가 필요해. 모든 개념. 극한의 개념은 다 전제들이 필요하거든. 전제가 뭐냐면 아까랑 똑같아요. x가 a로 갈 때 fx. 그래서 이 a라는 거는 아무 숫자도 괜찮고 무한대도 괜찮고 마이너스 무한대도 괜찮고 전부 다 괜찮아요. 오케이? 여기는 얘가 지금 알파에 수렴합니다. 그럼 또 리미트 x가 베타로 갈 때 뭔 소리야? 알파로 갈 때 gx가 베타에 이게 뭐야? a로 갈 때 얘가 베타에 수렴합니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어. 오케이? 그랬을 때 이런 거야. fx가 gx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면 알파랑 베타는 작거나 같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됐어? 그런데 여기서 좀 이제 당연하지 않은 얘기로 확정이 되는데 fx가 gx보다 작으면 알파랑 베타는 작아요가 아니라 같아질 수도 있습니다. 라는 저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같아질 수도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잘 봐봐 얘들아.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 대해서 무한대로 가는 상황. x 더하기 1분의 2x 더하기 3이 있었어.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 x 더하기 1분의 2x 더하기 5가 있었어. 라고 한다면 분모는 현재 똑같죠. 분자는 2x, 2x 똑같고 3이랑 5예요. 그렇다는 거는 여기는 이 함수가 크겠니? 이 함수가 크겠니? 항상 이 함수가 클 겁니다. x가 양수라는 보장이 있다면. 이해돼요? 어차피 무한대로 가니까 항상 더 클 겁니다. 그런데 여기 얘는 어디 수렴하나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네. 그럼 최고차항이 계속 1분의 2니까 얘는 2에 수렴할 겁니다. 얘는 어디 수렴하겠네? 2에 수렴하겠네. 분명히 함수는 얘가 더 컸는데 극한값은 같아질 수도 있었어.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요 등호가 들어간다는 이 조건이 되게 중요한 조건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냥 안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지만 얘는 들어갈 수도 있군요. 라고 하는 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장돼서 나오는 개념이 이제 샌드위치 정리라는 게 샌드위치 먹고 싶다 정리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런 정리가 있는데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야. 봐봐. fx라고 하는 게 가운데 껴있어. 이렇게 gx랑 hx랑 이렇게 가운데 껴있어. 오케이? 이렇게 돼가지고 가운데 껴있어. 그런데 리미트 x가 뭐 a로 갈 때 gx라는 애가 얘가 뭐 알파에 수렴한대. 그런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hx도 알파에 수렴하나 봐. 이런 전제가 깔려버렸어. 그럼 이 결론을 통해서 나는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냐면 그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어쩔 수 없이 알파로 가겠구나. 왜냐면 여기는 얘가 어디로 간대? 알파로 간대. 여기는 얘가 어디로 간대? 알파로 간대. 그지? 그럼 여기는 얘가 어디로 갈까가 궁금한 건데 이거 극한을 보내버렸으니까 여기는 얘는 등호가 없어도 등호가 붙을 거야. 등호가 없어도 등호가 붙을 거란 말이야. 그럼 알파랑 알파 사이에 있는 여기 있는 이 녀석은 당연히 알파일 수밖에 없겠지. 오케이? 그래서 가운데 샌드위치랑 가운데 껴있는 여기 빵, 햄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알았죠? 가운데 껴있는 거기는 걔는 자연스럽게 알파로 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이런 결론이 얻어집니다. 이게 샌드위치 정리라는 거예요. 정식 용어는 아닙니다. 알았죠? 피타고라스 정리, 뭐 나머지 정리처럼 정확한 용어는 아니지만 그냥 보통 샌드위치 정리라고 많이 말을 해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해 주면 됩니다. 봐봐.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개념을 배웠으면은 이제 여기는 이 개념을 왜 배웠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거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이거 왜 이런 개념이 중요할까? 왜 여기는 이걸 가지고 우리는 개념이라고 만들어서 우리는 배우고 있을까를 생각해 봐.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얻어냈다면 이 정보를 몰라도 그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라는 뜻이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fx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어. fx가 뭔지는 모르겠거든. 그런데 fx보다 작은 거, 큰 거, 작은 게 있고 fx보다 큰 게 있었어. 양쪽에 이렇게 돼 있는 얘네들에 대한 정보를 내가 완벽하게 알고 있어. 오케이? 그런데 얘는 몰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되니? 얘네들은 알지만 얘는 몰라. 그런데 여기는 얘네들의 극한은 각각 구할 수 있어. 왜? 얘네들은 아니까 내가. 그지? 그럼 얘네들의 극한을 구해본다고 쳐보자. 얘네들의 극한을 구했어. 근데 하필이면 걔네들이 둘 다 2였대, 2. 그러면 얘에 대한 정보를 내가 몰라도, fx에 대한 정보를 몰라도 걔는 2에 수렴할 거야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쓰려고 샌드위치 정리라는 게 태어난 겁니다. 오케이? 됐어? 그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볼게요. 봐봐. 임의의 양의 실수에 대해서 함수 fx가 얘와 얘 사이에 있는 거래. 마찬가지. 얘랑 얘 사이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얘가 정확하게 어떤 값을 갖는지는 모른단 말이야, 나는. 그지? 얘가 뭘 갖는지는 몰라. 됐어? 그런데 궁금한 게 뭐래요? x 곱하기 fx가 궁금하대. fx라고 하는 것도 난 모르는데 x 곱하기 fx는 어떻게 할까? 모르겠지. 그지? 그래서 xfx를 이 부등식에서 한번 만들어 보자. 여기다가 곱하기 x를 하고요. 곱하기 x를 하고요. 곱하기 x를 해요. 부등호 방향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얘는 양의 실수라고 문제에서 줬으니까. 양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세 변에 똑같이 x를 곱해도 부등호 방향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냈더니 xfx라고 하는 애는 나는 여전히 모르지만 거기 있는 걔 좌우에 있는 얘네들에 대한 정보는 알거든. 그렇다면 여기 있는 얘를 어떻게? 무한대로 보내버려요. 어차피 내가 궁금한 게 fx를 무한대로 보내는 게 얘가 궁금했던 거니까. x를 무한대로 보내버려. 여기는 얘도 x를 무한대로 보내버려. 여기는 얘도 x를 무한대로 보내버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 있는 얘는 2차분의 2차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3분의 4에 수렴할 게 분명해요. 여기 있는 얘도 3분의 4에 수렴할 게 분명합니다. 그럼 가운데 껴있는 여기 있는 요 녀석은 누가 뭐래도 3분의 4에 수렴할 수밖에 없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 값은 3분의 4가 되는구나. 이렇게 풀어주세요. 이해됐나요? 됐어? 좋습니다.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보자. 2번. 똑같은 문제인데 얘는 조금 더 귀찮아요. 봐봐. x가 2가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함수 fx가 이런 걸 만족하는데 다시 한번 써볼게 얘들아. fx라고 하는 애가 뭐라고 줬냐면 x제곱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2x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줬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궁금한 건 뭐였냐면 fx를 x-2로 나눈 여기 있는 얘에 뭐가 궁금했어? 극한이 궁금했어. 그죠? x를 2로 갈 때 극한이 궁금했어. 그러니까 나는 여기다 이제 x-2를 밑에 달아주고 싶어요. 왜냐면 fx는 뭔지 모르겠지만 x-2를 다 이렇게 달아주고 싶었던 거야. 그죠? 되나요? 그런데 이걸 달아주려니까 뭐가 좀 이렇게 마음 한구석에 좀 걸리는 게 있어. 뭐가 걸려요? 0이 되지는 않지. 그렇지? 0이 되진 않아요. 그렇지. 양수가 되는지 음수가 되는지가 걸리는 거야. 왜냐면 부등호 방향이 바뀔지 안 바뀔지를 모르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가 첫 번째 가정을 또 할 거예요. x가 2보다 큰 경우랑 두 번째 x가 2보다 작은 경우를 이렇게 두 개를 가정해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그럼 첫 번째 식은 뭐가 되냐면 x-2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4에다가 이게 x-2분의 x가 아니라 fx가 될 거고 여기는 얘는 또 뭐가 되겠어? x-2분의 2x 제곱 마이너스 4x가 될 거야. 부등호 방향 그대로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x가 2보다 작은 경우라면은 x-2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어서 x-2분의 fx가 될 거고 반대로 바뀌어서 x-2분의 2x 제곱 마이너스 4x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럼 내가 궁금한 게 뭐니까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상황이 궁금하니까
2로 갈 때 상황이 궁금하다면 거기는 이게 좌극한이랑 우극한 두 개를 다 살펴봐야 되겠죠. 오케이? 해서 여기다가는 리미트 x가 2로 가긴 하는데 2보다 큰 애라고 했으니까 2 플러스라고 써줄게. 리미트 x가 2 플러스라고 써줄게. 리미트 x가 2 플러스로 간다 이렇게 써줄게. 그리고 등호도 써줘야겠다. 됐습니다. 극한으로 보낸 거니까. 됐어? 밑에는 어떻게 되겠어? 리미트 x가 2 마이너스로 갈 때, 리미트 x가 2 마이너스로 갈 때, 리미트 x가 2 마이너스로 갈 때. 됐나요? 그리고 나서 여기 얘를 식으로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이거 무슨 꼴이니? 0분의 0꼴이네. 그지? 그럼 여긴 얘는 x-2에다가 x 더하기 2가 될 거고 약분하고 2 집어넣었더니 얘는 4가 될 거야. 그죠? 그럼 여기는 얘는 이거는 2x로 묶어봤더니 x-2가 되면서 얘 약분되고 2 집어넣었더니 얘는 또 마찬가지 4가 될 거야. 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뭐가 됐구나? 4가 됐구나. 근데 뭐 이게 마이너스라고 다르겠어? 얘도 4가 될 거고 여기는 얘도 4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도 4가 되겠지. 그러니까 좌우극한이 전부 다 4가 됐으니까 얘 극한은 4가 됩니다. 이렇게 풀어줄 수 있겠네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좋습니다. 네, 극한의 대소관계를 이용한 샌드위치 정리까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앞으로 쭉 가서 우리 안 하고 넘어왔던 합성함수의 극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식에 대한 거는 거의 다 배웠어요. 식에 대한 건 다 배웠고요. 다시 함수의 극한에서 이제 식을 가지고 푸는 건 다 배웠고 이제는 너희는 그래서 이제 그래프랑 식을 넘나들면서 극한을 구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함수의 극한 하기 전에 합성함수의 극한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하고 갈게.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될 거야. 이제 리미트라는 기호를 보게 될 거야. 그럼 x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첫 번째 여기는 얘에 관심이 되게 많아야 돼. 그렇지? 여기다가 뭘 주세요? 관심을 주세요. 오케이? 여기다가 관심을 주세요. 어디로 가는지, 1로 가는지, 2로 가는지. 됐어? 네, 관심을 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는 얘에 또 관심이 있어야지.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로 뭐 해주세요? 관심을 주세요. 네, 관심 1이라고 할게. 관심 2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래서 관심 1과 관심 2에 대해서 과연 그럼 나는 어떤 관심들을 줘야 되나요?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는 얘를 바라봤을 때 상황은 크게 몇 가지로? 두 가지로 볼 거야. 두 가지로. 어떻게 볼 거냐면 그래프 관점에서 그 다음에 식 관점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관심 1에 대해서 봤을 때 관심 1에 대해서 봤을 때 오케이? 그 관심 1이라고 하는 애가 무한대일 수 있어요. 그지? 무한대일 수 있어. 그럼 여기는 얘는 뭐 해달라는 얘기야? 얘는 뭐 해달라는 얘기야? 얘가 하나씩 쭉 갈 때 거기는 그래프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거를 관찰해달라 이런 얘기야. 라고 생각하면 돼.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대. 여전해요. 여긴 얘가 여기다 그릴게. 이렇게. 얘가 뭐 이렇게 그려진다고 생각했을 때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얘가 y값 따라서 어떻게 가고 있나요? 이거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숫자 3이었어. 숫자 3이었다면 얘는 관심이 사실 몇 가지로 쏠려야 되냐면 두 가지로 쏠려야 돼. 얘가 3이라는 걸 기준으로 이쪽에서 오는 거랑 이쪽에서 오는 거. 그지? 그래서 얘는 3 플러스를 먼저 볼게. 3 플러스라고 돼 있어. 관심 1이라는 애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는 3이라는 걸 기준으로 이쪽에서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중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 다시 뭐야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었다고 쳐보면, 그지? 그럼 얘는 요거 따라서 요렇게 가고 있는 거구나라고 판단해주면 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3 마이너스는 말 그대로 이거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는 얘가 이렇게 따라가고 있었구나라는 걸 판단해 주면 됩니다. 그럼 얘가 그냥 3으로 주어져 있을 때는 이거 주어져 있을 때는 여기도 관심을 보여줘야 되고 여기도 관심을 보여줘야 돼. 그지? 이거 두 개가 같았을 때, 이거 두 개가 같았을 때 비로소 여기는 이 값이 존재합니다라고 판단해 줄 수 있겠죠. 지금처럼 다르다면 얘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러면 식에서는 관심 1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 그러니까 얘가 무한대로 가는 거는 이제 보통 이제 꼴에 대한 관찰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얘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었다면, 이게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었다면 어떤 꼴이 될까? 이제는 관심 2랑 연관돼서 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지, 혹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인지, 아니면 무한대분의 1 꼴인지, 뭐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꼴인지 등등 어떤 꼴에 대한 관찰을 해주세요. 이런 얘기였고, 저긴 제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마이너스 x를 t라고 바꿔가지고 얘 보여줬던 관심과 동일하게 해석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었어. 기억나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가 이런 것처럼 지금 숫자로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면, 지금 색깔을 다 구분해 놓을까? 뭐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면, 얘도 마찬가지 플러스나 마이너스는 지금 관심을 여태까지 잘 안 주고 있었거든. 오케이? 관심을 잘 안 주고 있었는데 얘는 그래프의 식에 따라서 이렇게 꼭 생각해줘.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fx라고 하는 값이, 이 값이 존재하려면 리미트 x가 3 플러스로 갈 때 fx라는 애랑 리미트 x가 3 마이너스로 갈 때 fx라는 애랑 서로 같아야 됩니다. 그치? 그래야 여기는 이 값이 존재합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습니다. 여기까지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넘어가서 자 봅시다. 이제부터 좀 중요한 얘기를 하나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극한은 얘들아 처음에 개념 잡기가 되게 힘든데 개념을 한번 딱 내 걸로 잡아놓잖아. 그 다음부터는 생각이 되게 쉬워져요. 정말 되게 쉬워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번 잡는 거를 좀 되게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알았지? 이거 한번 놓치면은, 처음에 놓치면은 그다음부터 되게 힘들거든? 근데 한번 잡아놓으면 적분할 때까지 쉬워질 겁니다. 알았죠? 봐봐. 자, 다시 한번 이제 리미트에 대한 얘기, 리미트 기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고 갈게, 얘들아. 알았죠? 네. 선생님이 좀 TMI가 많은데, 다시 봐봐. 리미트 x가 a로 간다. 그랬을 때, fx가 알파다 라고 하는 요 현상에 대해서 그래프 입장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자는 거야, 우리.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져 있었고 여기는 얘가 a라는 값이었어, 얘가 알파라는 값이었어. 지금 현재 이 상황은 그래프상 이걸 의미합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 그죠? 여기는 얘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 얘들아, 잘 봐봐. 여기서 얘가 의미하는 거는 A라는 값이니 아니면 A에 한없이 가까이 가고 있는 중이니? 가까이 가고 있는 중인가? 아니면 A라는 값인가? 이거 두 개를 정확하게 딱 구분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 얘는 정말 신기하게 값입니다. 왜 그런지 얘기해 줄게. 그 다음에 알파라는 값도 봐봐. 요거 알파. 이것도 지금 가만히 보면 알파를 향해 다가가고 있는 중이야. 알파를 향해 다가가고 있는 중이야처럼 해석할 수 있지만 여기는 얘는 사실 알파라는 뭐냐면 값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왜 얘는 값이야? 우리가 여태까지 다가가고 있는 중이라고 배우지 않았어? 그지? 이만큼이 A로 가는 중이란 뜻이야. X가 A로 가는 중이란 뜻입니다. 오케이? 되게 중요한 얘기다. 알았죠? 그 다음에 이만큼이 무슨 얘기냐면 fx가 여기까지 써야겠다. 이렇게 써야겠다.
알파로 가는 중이란 뜻이야. 오케이?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다 쓴 거지. 알파 분홍색 박스 친 거 이건 뭐라고 했어? 값이라고 했잖아. 여기서의 값이라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그 가는 중에 목적지를 의미합니다. 값이라고 했잖아. 가는 중에 뭘 의미한다고? 목적지를 의미한다. 봐봐. A라는 값을 향해 가는 중인 건 알겠지만 그 목적지가 있잖아. 그 목적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 목적지가 있어요. 목적지가 있는데 나는 이 목적지를 향해 가는 중이에요. 라고 할 때 그 목적지는 반드시 어떤 값이어야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 있는 얘는 값이에요. 값. X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 오케이? 그리고 여기 있는 이걸 다 계산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얘에서 이 알파라고 하는 거는 뭘 의미한다고? fx가 알파로 가는 중이라고 했을 때 그 알파라는 목적지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야? 값이야, 실제로.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잘 봐봐. 이걸 기호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겠지. 그러니까 봐봐. A 플러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의미 자체가? A보다 큰 쪽에서 A로 가고 있는 중 이런 뜻이지. 맞아요? A 마이너스는 뭐겠어? A보다 작은 쪽에서 A로 가고 있는 중 이런 뜻이겠지. A는 뭐예요? 그 목적지가 됩니다. A는 값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됐니? 그러니까 봐봐. 이걸 잘 읽어줘야 되거든. 잘 봐봐.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fx가 5로 갑니다. 라고 하는 이 말뜻은 x가 이때 3이라고 하는 게 숫자 3이 아니라 3으로 가고 있는 중은 아니라는 거잖아. 이건 숫자 3 맞아요. 그죠? 숫자 3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는 뜻인 거야. 목적지를 의미하는. 5라고 하는 거, 5라는 숫자가 맞아요. 그지? 숫자가 맞아. 근데 여기는 얘가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야? 5라는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중이야 라는 뜻이야. 하지만 그 계산 결과는 얼마야? 5야. 등호가 써 있잖아, 지금 등호가. 그러니까 fx는 아직 가고 있는 중이 맞지만 여기 있는 이 리미트의 계산 결과는 그 목적지를 써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 다시 한번. 다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fx라고 하는 거는 x가 3으로 가면은 5로 다가가고 있는 중이야. fx는 5로 가고 있는 중이 맞아. 그지? 그러니까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fx는 5야. 이 기호가 의미해서 이 5가 말하는 거는 얘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말하는 거고 얘는 값입니다. 상태가 아니에요. 상태랑 값이랑 두 개를 정확하게 구분해 줄 수 있어야 돼. 되게 어려운 얘기. 오케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제 합성함수를 할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목적지인지 값인지. 그러니까 목적지라고 하는 거는 목적지가 값이지. 목적지라는 값인지 아니면 가고 있는 중을 의미하는 거지. 가고 있는 중은 수학에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가고 있는 중은 상태야. 목적지는 값은 상수, 숫자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그러니까 수학에서 처음에 선생님이 무한대라고 하는 이 기호를 설명하면서 여기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상태 기호를 처음 얘기했잖아. 그지? 됐어? 상태라는. 근데 여기서 이제 3이라고 하는 이거는 그냥 수야, 수. 그지? 근데 x가 3으로 가고 있다. 이거는 상태가 되는 거야. 오케이? 마찬가지. fx라는 건 하나의 함수잖아. 리미트 x가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거는 현재 상태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상태의 결과로 나온 이 값이 3이다라고 하면 얘는 뭐라는 거야? 수라는 거야. 그러니까 수인지 그다음 상태인지 정확하게 구분해 줄 수 있어야 돼. 수인지 상태인지 구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됐습니다.
되니? 여기까지? 자, 이제 봐봐.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잘 봐봐. 리미트 해가지고 x가 어디로 가냐고 했냐면 3-로 간다고 했고 f에다가 gx를 집어넣었대요. 이렇게 됐대요. 오케이? 이 값이 얼마인가요? 이렇게 줬어. 오케이? 이거랑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도 한번 해볼게. 리미트 x가 3 플러스로 갈게요. gx가 있는데요. 그거를 fx에다 넣어볼게요. f라는 데다가 넣어볼게요. 이렇게. 지금 잘 봐봐. 여기는 이거랑 이거를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구분시켜주기 위해서. 이거 갑자기 플러스가 되니. 이거랑 이거를 구분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여태까지 이런 이야기들을 한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잘 봐봐. 일단 한번 해보자. G3- 이렇게 가는 거니까 얘는 지금 현재 이렇게 가니까 얘는 지금 0이지. 맞아? 그럼 이거는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0이 될 거야. 맞아요? 그럼 이 결과는 뭐가 되냐면 F0이 되는 거야. F0이니까 0을 집어넣으면 여기 구멍이 어디 있는 거야? 여기가 뚫려 있고 여기 채워져 있어요? 여기는? 뚫려 있고 채워져 있어요? 맞아? 오케이.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러면은 F0이라는 값은 얼마일까? 3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값은 뭐가 되냐면 3이 됩니다. 오케이? 근데 잘 봐봐. 여기서 x가 어디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메커니즘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 x가 어디로 가니? 3-로 가지. 맞아? 그럼 그때 gx는 어디로 가겠어? gx는 0으로 가겠지. 맞아?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0 플러스로 갈 거야. 이해되나요? 봐봐. 0이라는 목적지로 가고 있어. 0보다 큰 쪽에서 가고 있어. 그러니까 0 플러스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fgx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엔 얘가 0 플러스로 가고 있다는 뜻이잖아. 그러면은 g 0 플러스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이었을 거야. 그래서 얘는 3으로 갑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이해돼요? 여기서 지금 문제 좀 저걸 찾기 위해서 선생님 문제를 좀 바꿔볼게. 이렇게 한번 바꿔봅시다. 이렇게 바꿔볼게. 다시. 얘는 3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 결과는 뭐가 됩니다? 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시 이쪽으로 다시 한번 와볼게. f에다가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3-로 갈 때 gx가 궁금하대. 근데 여기는 얘는 어디로 가고 있어? 여기는 얘가 어디로 가고 있어? 0 플러스로 가고 있어. 근데 거기는 걔의 목적지는 누구야? 0이지. 맞아? 그럼 얘는 F0이 되겠지. F0이 되겠지. F0은 얼마니? 0이지. 두 개는 차이가 생깁니다. 얘는 3이 되고 얘는 0이 돼요. 그 이유를 너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알았죠?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잘 봐봐. 극한이라고 하는 거는 기호의 특성상 뭐가 상태고 뭐가 순지, 뭐가 상태고 뭐가 순지, 그 다음에 그 상태라고 하는 거는 큰 쪽에서 가는지 작은 쪽에서 가는지, 큰 쪽에서 가는지 작은 쪽에서 가는지, 수고 상태고 상태는 큰 쪽인지 작은 쪽인지, 한없이 커지는지 한없이 작아지는지, 이런 되게 사소한 이야기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함수의 극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케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너희들이 잘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잘 다시 한번 같이 이해해 볼게, 얘들아. 얘는 이미 있잖아. 리미트라고 해서 여기서 이거에 대한 계산을 끝냈지.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 x가 3-로 쭉 가고 있는 동안 여기 있는 얘의 뭘 나타내는 거야? 얘의 목적지를 이미 나타내는 거야. 목적지라는 거는 수가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누가 뭐래도 0이라는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F0이 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여기는 얘를 벗어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뭘 하고 있어야 되냐면 상태로 남아 있어야 되거든. 리미트 계산이 끝난 결과는 내가 목적지를 써주면 되는 거지만 이 리미트 계산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상태로 남아 있어야 돼. 모든 계산 과정들이. 오케이? 그래서 gx라고 하는 거는 일단 x가 3-로 간다니까 난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란 말이야. 그죠? 얘가 3-로 이렇게 가고 있었어. 그랬더니 여기는 얘가 어디로 가나 봤더니 얘가 3-로 가니까 얘가 이것 따라서 이렇게 간다. 얘는 이것 따라서 이렇게 간다. 0을 목적지로 가고 있긴 한데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어. 그러니까 gx라고 하는 건 어디로 가고 있었어? 얘는 0 플러스로 가고 있었어.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고. 오케이? 그럼 내가 궁금한 건 여전히 F0이란 숫자가 되는 게 아니라 F0 플러스가 궁금하게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F0 플러스니까 0 플러스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따라가고 있는 중에서 얘 극한 값, y 값들은 계속 3이었을 거거든. 그지? 그러니까 이 값은 3이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됐죠? 그런데 여기서 한 번만 더 할게. 여기서는 x가 3-로 가고 있어. x가 3-로 가고 있어. 그럼 gx라고 하는 거는 0 플러스로 가고 있어.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그 0 플러스에 대한 목적지를 써줘야 돼. 그 목적지는 0이라고 쓰면 돼. 그러니까 얘는 0이라는 숫자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f0이라는 함수 값으로 접근해야 돼. 그러니까 얘는 0이 되는 거고. 두 개 차이 알겠니? 일단 오늘 딱 두 가지를 너희한테 이해시킬 거야. 딱 두 가지를 이해시킬 거야. 첫 번째는 이렇게. 그러니까 상태라는 거랑 수, 이거에 대한 이해를 시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오는지, 아래서 오는지, 그 다음 계속 개였는지, 이거에 대한 이해를 시킬 거거든. 첫 번째는 지금 여기까지 너희들이 이해를 했으면 성공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정확하게 구분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첫 번째로 했고요. 됐니? 좋아요. 다음에 두 번째로 가볼게요. 그래프를 하나 내가 새로 그려서 여기가 1이고요. 2입니다. 3이에요. 그 다음에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어떻게 할까? 요렇게 그려져 있는 어떤 함수가 있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게 y는 fx라는 함수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그래서 처음에 내가 이제 리미트 이제 그래프를 보는 걸 이제 다시 해볼 거야. 1 플러스를 한번 해볼 거야. 1 플러스 fx를 해보고 싶었어. 그럼 잘 봐봐. 지금 x가 뭐가 되고 있어? x가 1 플러스가 되고 있어. 그지? 그랬을 때 이 fx는 뭐가 될까? 얘가 1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그래프 따라 이렇게 올라갈 거고, 얘는 4를 목적지로 향해 가고 있지만 4보다 작은 쪽에서 4를 향해 가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은 여기 얘는 4-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리미트 계산이 끝난 다음에는 그 목적지를 써달라고 한 거니까 4-라고 쓰는 게 아니라 얘는 4라고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기 있는 얘는 아직까지는 뭐였어? 상태였어. 여기는 얘는 이제 수가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 이해돼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리미트 x가 이번에는 2 플러스 2-로 가볼게요. 2-로 갈 때 fx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여전히 x가 어디로 간대? 2-로 간대. 그럼 얘가 2-로 가고 있으니까 얘는 그래프 따라서 이렇게 내려올 거고, 얘는 지금 2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을 거야. 그죠? 그런데 그럼 여기는 얘는 2라는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얘는 정확하게 말하면 2 플러스라는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2 플러스인 상태에서 2로 가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리미트 계산이 이제 끝났어. 이제 여기는 얘의 목적지를 써달래. 그 목적지는 2가 됩니다. 여전히 여기는 이 값은 여전히 상태가 되고요. 여기는 이 값은 여전히 수입니다. 목적지니까. 됐어? 다음 마지막. 자, 리미트 x가 이번에는 3-로 가는 fx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봐봐. 3-니까 얘가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럼 얘 그래프 따라서 이렇게 가고 있었을 거야. 그럼 얘 y-값은 계속해서 2였겠지. 얘 같은 경우는 2를 향해 어떻게 되고 있어? 내려오고 있었어. y-값이 내려오고 있었어.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는 거는 4를 향해 올라가고 있는 게 맞아. 그런데 여기는 얘의 y값, 이거의 y값, 이거일 때 y값도 2였을 거고, 이거일 때 y값도 2였을 거고, 이거일 때 y값도 2였을 거고, 계속해서 얘는 2였잖아? 그럼 얘는 아예 계속 1로 가는 동안에 그 y값들이 계속 뭐였어? 그냥 2였던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3-로 가는 동안 fx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뭘 의미하고 있냐면 계속해서 그냥 2를 의미하고 있었어. 2로 다가가고 있는 중이 아니라 애시당초 걔는 계속 2였던 거야. 이해돼요? 알겠니? 그러면 그 목적지가 여전히 2가 되기도 하고 얘는 계속 2라는 숫자였으니까 얘는 2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그때 여기 있는 얘는 뭐가 될까? 수가 되는 거야. 얘도 수가 되는 거야. 극한에서 있잖아. 극한에서. 극한을 하는데 여기는 얘 fx가 어떻게 되고 있냐에 대한 이야기는 상태일 거란 말이야. fx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는 상태일 거란 말이야. 근데 애시당초 여기는 얘가 상수함수였다면 여기 상수함수였다면 이거 상수함수잖아. 그지? 그럼 얘는 어차피 함수값이 계속 상수였을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얘는 극한으로 보내봐도 얘는 그냥 수가 돼요.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가 여전히 그 목적지일 테니까 그 수가 됩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 지금 너희가 지금 요 세 개의 상황이지. 저 세 개의 극한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거기 있는 개를 가지고 함수의 합성함수의 극한을 이해하는 게 너무나 쉬운 일이 될 겁니다. 오케이? 지금 여기는 요 개념을 가지고 여기는 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알았죠? 잘 봐봐. 첫 번째. 그냥 한 번만 더 하면 돼. 합성함수라는 게 뭐였어? 원래 x를 집어넣고 그 나온 결과를 다시 한번 다른 데다 집어넣고 그 결과가 궁금한 거. 이게 그냥 합성함수였잖아. 맞아? 그러니까 봐봐. 여기는 얘는 그냥 좀 크게 써볼게. 리미트 x가 3-로 간댔어. f에다가 g에다가 x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였잖아. 그죠? 이 상황이야. 그러면 현재 x가 3-로 간다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요 녀석만 3-로 가고 있었던 거야. 그지? 그리고 그 녀석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 g라는 함수에 붙어가지고 이걸 계산해달라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g라는 함수로 가가지고 3-를 보는 거야. 3-를 보자. 3-를 보자. 그럼 얘는 그래프 따라서 이렇게 가니까 여기 있는 얘의 목적지는 0을 목적지로 하고 있고 얘는 내려가고 있는 중이야. 내려가고 있다는 거는 더 큰 값에서 0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 여기 있는 이 값은 뭐가 되겠어? 이 값은 0 플러스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그 0 플러스라는 걸 이제 어디다가 넣을 거야? F에다 넣는 거야. 오케이? F에다 넣는 거야. 0 플러스래. 0 플러스구나. 0 플러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이해돼요? 그럼 얘 그래프 따라 가보자. 그래프 따라 쭉 가보자. 그럼 얘는 이 값은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야. 얘는 또 숫자 3이 되는 거야. 그지? 왜? 계속 3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목적지를 써주세요. 결국 답은 뭐가 됩니다? 3이 됩니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해되나요? 두 번째 거 가볼게요. 두 번째 거.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간대? 0 마이너스로 간대. f, g, x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천천히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 x가 어디로 간댔으니까 0 마이너스로 간댔으니까 여기는 요 녀석만 0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중이야. 그죠? 근데 거기는 걔를 어디다가 넣고 있어 지금? g에다 넣고 있잖아 지금. 그지? 그러니까 g라는 함수를 기준으로 0인데 0을 목적지로 하는 0보다 작은 쪽에서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 중이었던 거야. 그러면은 여기 그래프 따라서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됐어?
그럼 거기 있는 걔의 y값의 변화는 3을 목적지로 해서 3보다 작은 쪽에서 3으로 계속 다가가 있는 중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 결과는 뭐가 되겠어? 3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그럼 그 3 마이너스를 이제 다시 한번 어디다가 f에다가 넣어주세요. 이런 얘기겠네. 그렇죠? 그럼 3 마이너스니까 3보다 작은 쪽에서 3으로 다가가고 있는 중이었을 거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그럼 여기는 얘 그래프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얘는 계속 3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 값은 뭐가 되고 숫자 3이 되고 여기는 이 전체 결과는 뭐가 되겠어? 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한 번 더. 마지막 3번 가보자. 이번에는 반대.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이번엔 g에다가 fx를 넣어달래. 봅시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x에다 0 플러스를 넣어달래. 0 플러스, 여기다 0 플러스로 가고 싶었대, x가. 그러면 이게 f라는 함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중이잖아. 그러니까 f로 가보자. 0 플러스. 0 플러스면 이거네, 그지? 맞아? 0 플러스면 이렇게 따라가겠네? 그럼 여기는 얘는 계속 뭐였겠어? 3이었겠지. 맞아? 그럼 얘는 여기서 벌써 뭐가 돼버렸어? 3이라는 수가 돼버렸어. 됐나요? 그러니까 그 다음 거는 상태가 아니라 그냥 g3이라는 함수값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선 상태였잖아. 상태. 그러니까 이 결과도 상태였지. 이게 상태였잖아. 이 상태. 그지? 근데 여기는 얘는 지금 어떻게 이렇게 따라가 보니까 얘는 계속 3이라는 상수함수에서 계속 3 계속 3이었다고.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갑자기 수가 돼버렸어요. 0 플러스 fx를 x 0 플러스로 보내버렸더니 여기는 얘 극한은 수가 돼버렸어요. 그 수를 g에다 넣을 거잖아. 이제 상태가 아니란 말이야. 3보다 큰 쪽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3보다 작은 쪽에서 오는 것도 아니야. 그냥 g3이 되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g3이 궁금한 거니까 g3 값 3이 됩니다. 이것도 답이 3이네요.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여기가 빵꾸죠? 여기.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요게 합성함수의 극한이에요. 됐나요? 됐어? 다음 문제도 같이 한번 해볼게. 1-4번. 중요한 거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상태가 되는지 수가 되는지에 따라서 이 값이 확 바뀐단 말이에요. 상태도 이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에 따라서 차근차근히 다 생각해 봐야 돼요. 됐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직접 한번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고 그렇게 진행해 볼게요. 자, 같이 한번 해볼게. 너희가 했던 거랑 선생님이 했던 거랑 똑같은지 한번 비교해 가면서 천천히 한번 관찰해 보자. 일단 첫 번째 여기서 x가 1 플러스로 간다고 했어. 여기는 이 녀석이 1 플러스로 가고 있는 중이네. 그러면은 gx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얘에 대한 관찰을 할 거야. 그지? 얘가 1 플러스로 가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얘는 그래프 따라서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이었을 거야. 맞아요? 그럼 얘는 애시당초 계속 무슨 값을 갖고 있어? 1이라는 값을 갖고 있지. 그럼 얘는 뭐가 돼요? 그냥 1이 됩니다. 그렇다면 얘는 f1이라는 함수값이 궁금하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f1이라는 함수값이 궁금하니까 이 값은 3이 되네요.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됐어? 다 같이 이렇게 했니? 좋아요.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2 마이너스래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번에는 x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중이었대.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였어.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가겠네. 지금 f에다 집어넣을 거니까 이번에는. 그지? 그럼 얘 그래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을 거야. 그럼 여기는 얘 이렇게 목적지가 0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었던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fx는 어떻게 되고 있어? 0으로 가긴 하고 있는데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가고 있었던 거지. 그럼 거기 있는 걔를 다시 한번 어디다가 넣을 거야? g에다 넣을 거야. 그럼 나는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여기는 얘 그래프 쭉 따라서 올라가니까 여기는 얘는 2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실제로는 2보다 작은 쪽에서 2로 가고 있었어. 그런데 그 계산 결과를 써달라니까 그 목적지는 2를 향해 가고 있었던 건 맞아. 그래서 답은 5가 되는 거야.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됐나요? 어떤 복잡한 그래프를 갖다 줘도 완벽하게 다 동일한 해석, 뭐든 다 동일한 해석, 이 해석으로 모든 걸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괜찮니? 좋습니다.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우리 발전 예제 해볼게요. 자, 이제 발전 예제 마지막이네요. 그죠? 5번. 5번이 끝인가? 그죠? 5번 하면 이제 뒤에 연습 문제만 남죠? 하나 남았나? 활용. 좋아요. 봅시다. 일단 극한을 조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는 얘는 이제 식으로 풀 건지 혹은 그래프로 풀 건지 요거를 정확하게 너희들이 선택을 해줘야 돼 이제부터는. 왜냐면 두 개를 다 배운 상태잖아. 그지? 식으로 푸는 것도 알고 그다음 그래프로 푸는 것도 알고 전부 다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풀 건지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두 개 다 해볼게요. 두 개 다 해볼 테니까 거기는 이렇게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1번 식으로 먼저 한번 가볼게요. 식으로. 그럼 얘는 일단 내가 궁금한 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절대값 x-1분의 x-1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얘 꼴을 먼저 볼게요. 꼴을 먼저 볼게. 근데 꼴 보기 전에 잠깐만. 이 절대값이나 여태까지 우리가 봐봐. 리미트 x가 그냥 1로 갈 때 뭐 x-1분의 x제곱-1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었을 때 그 꼴을 봐봐. 그 꼴은 0분의 0 꼴이잖아. 그지? 0분의 0 꼴이니까 여기는 얘를 뭐 했어? x-1,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했어. 그리고 나서 여기는 얘를 약분 해가지고 리미트 x가 1로 가니까 1 집어넣으면은 얘는 2가 됩니다. 라고 했었지. 이때는 선생님이 굳이 여기 있는 얘를 이거 극한인데 1로 가고 있어. 1로 가고 있는데 그럼 여기 얘는 1보다 큰 쪽에서 가야 돼. 혹은 1보다 작은 쪽에서 가야 돼. 이거를 두 개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바로 풀었어. 그죠?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여기는 얘의 그래프, 여기는 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때도 한번 해봤지만 이렇게 되면서 여기 1쪽에 구멍이 뽕 뚫려 있는 여기는 이 값이 2가 되는 이런 그래프였단 말이야. 그렇다면 얘의 그래프는 그러니까 봐봐 결론적인 식이 이거였지. x 더하기 1이 돼버렸지. 그지? 이렇게 돼버렸지. 그럼 여기 있는 얘는 사실 얘 오른쪽에서 가든 왼쪽에서 가든 어차피 똑같은 목적지. 다시 여기 얘가 이쪽에서 가든 혹은 이쪽에서 가든 얘는 똑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거든.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굳이 내가 저기 있는 쟤를 범위를 나누지 않고 저렇게 좌극한 우극한 나누지 않고 그냥 한 방에 계산을 해왔던 거야. 오케이? 그런데 여기 있는 얘는 이제 문제가 좀 달라져. 상황이 좀 달라져요. 항상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의 부호는 나는 항상 궁금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지? 항상 궁금해야 돼. x가 1보다 큰지 작은지가 되게 궁금하단 말이야. 그 값에 따라서 저기는 저 값들이 다 달라질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뭘 해주는 거냐면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랑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로 이렇게 나눠서 푸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냐면 1보다 컸어. 1 플러스라는 거는 1보다 뭔 소리야 이게? 1보다 큰 쪽에서 간다는 건 얘가 양수인 상태라는 소리고 여기는 얘가 1 마이너스라는 거는 1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니까 얘는 음수라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게 분명하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저기는 제가 하필이면 또 제가 또 1이란 말이지. 1을 기준으로 지금 나눠져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뭘 할 수밖에 없냐면 저렇게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있잖아. 절대값이 있다고 하더라도 봐봐. 리미트 x가 똑같이 2로 가볼까 이번에는? 절대값 x-1분의 x-1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근처에서 어차피의 이야기고 이 근처에서 이보다 큰 쪽에서 가고 있는 거나 이보다 작은 쪽에서 가고 있는 것 요 두 개에 대한 이야기고 이 근처에서 2 빼기 1 그러니까 요 x 빼기 1이라고 하는 건 항상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양수가 될 수밖에 없지. 그럼 이런 경우라면 내가 마음 놓고 여기는 얘를 절대값을 지워버려도 상관없잖아. 그러면 여기는 얘는 지금 이거분의 이건데 여기다 2 집어넣으면 1분의 1 되면서 얘는 1이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오케이? 이런 경우도 절대값이 있다고 무조건 다 그런 게 아니라 여기는 이 절대값 안에 있는 부호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 저기는 저 부호가 뭔지 알고 있으니까 걔를 내가 나눠서 생각할 필요조차가 없는 거야. 그런데 얘는 어때 지금? x-1이잖아. 그죠? 그럼 x가 1로 간다고 했는데 1보다 큰 쪽에서 가는 거랑 작은 쪽에서 가는 거랑 얘의 부호는 분명히 바뀔 거고 달라질 거고 그 부호가 달라진다는 건 얘의 값 자체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뜻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좌우를 나눠서 푸는 겁니다. 라는 그런 인식을 정확하게 너희가 해낼 수 있어야 돼요.
알았죠? 다시 이렇게 돼 있는 걸 이렇게 굳이 나눠주는 거는 필요에 의해서 나눠주는 거. 필요에 의해서. 알았죠? 오케이? 왜 그게 필요해? 여기는 절대값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값 자체가 얘가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어. 이런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얘는 두 개로 나눕니다. 그러면은 분자는 똑같이 x-1이에요. x-1입니다. 여기는 얘가 뭐가 될까요? 1 플러스라면 얘가 양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x-1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는 1-였다면 얘가 음수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겁니다. 얘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 얘는 0분의 0꼴이니까 약분해 주니까 1분의 1 남으니까 이렇게 1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얘는 어때요? 얘랑 약분해서 없애버리니까 마이너스 1분의 1이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가져. 그러면 우극한이랑 좌극한이 다른 값을 갖고 있잖아. 그지? 그럼 얘는 극한값이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예요. 왜? 좌우극한이 다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식 가지고 푸는 겁니다. 다음. 그럼 저기 있는 쟤를 한번 뭘 가지고 풀어볼 거냐면 두 번째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자.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자. 나는 지금 뭘 그릴 거냐면 y는 절대값 x-1에다가 x-1 이렇게 되어 있는 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요. 그럼 여기 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첫 번째 x가 1보다 클 때 범위와 두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 범위로 나눠서 1이면 안 되니까 여기 등호는 뺐어요.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한다면 여기는 얘는 지금 x-1분의 x-1이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뭐가 될 거야? x-1에 마이너스 붙여서 x-1이 될 거야. 그럼 여기는 얘 계산 결과는 1이고 얘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1이 약분 1, 약분 마이너스 1 될 테니까. 그지? 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겠어? 여기는 얘 1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1보다 클 때는 전부 다 1이라는 값을 갖고요. 1보다 작을 때는 전부 다 마이너스 1을 갖는 이런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1로 가는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여기 있는 얘가 궁금했던 거니까 1보다 큰 쪽에서 가면 1에 수렴하고 1보다 작은 쪽에서 가면은 마이너스 1에 수렴하니까 여기선 극한값이 없군요 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소리야. 됐나요? 그러니까 식으로 푸는 거랑 그래프로 푸는 거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어. 됐죠? 그런데 그래프로 못 그리는 경우라면 당연히 식으로 풀 수밖에 없는 거고 식으로 못 푸는 경우라면 당연히 그래프로 풀 수밖에 없는 거고 식도 가능하고 그래프도 가능하다면 너희가 선택해서 풀면 되는 거고 웬만하면 나는 그래프를 그리기를 원합니다. 알았죠? 됐어? 그리고 이제 이걸로 가볼게요. 사실 이것도 선생님이 그래프 그리는 거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칸막이 착착착착 쳐가지고 모래 쫙 뿌려가지고 이렇게 촥 하면 이게 탁 떨어지면서 이 가우스 그래프가 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 근데 그 그래프 그리는 건 지금은 안 할 거야. 그렇죠? 이거는 오로지 식으로만 해결해 볼게요. 됐습니다. 오케이? 보자.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가우스 2x 더하기 1이라고 한 여기는 얘가 궁금했어. 얘도 마찬가지. 잘 봐봐. 이 가우스 안에 있는 값이 n에서 n 더하기 1 사이다라면 n에서 n 더하기 1 사이에 있는 값이었다면 이 가우스를 얘를 이제 가우스를 씌워주면 뭐가 되는 거야? 이 값은 n이 되는 거야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 가우스 안에 있는 값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지금 내가 관찰을 해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한번 보세요.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 두 개로 쪼갤 겁니다.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랑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로 놓고 가우스 똑같이 2x 더하기 1이랑 그 다음에 가우스 2x 더하기 1 똑같이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오케이? 그러고 나서 상황을 한번 관찰해보자. 봐봐. 1 플러스로 간대요. 그럼 여기 얘는 1 플러스로 가니까 여기는 얘가 2보다 커. 2보다 큰 2 플러스가 될 거야. 맞아요? 그럼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어? 3 플러스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3 플러스가 된다고. 그러니까 3 플러스라는 얘기는 뭐야? 3.0000000001 뭐 이런 수란 말이야. 그럼 걷다가 뭘 씌워주세요? 가우스를 씌워주세요. 이런 얘기 아니었을까? 그럼 얘는 3이겠지. 이해돼요? 두 번째, 여긴 얘는 어때요? x가 1-로 가. x 자체가 1보다 조금 작아요. 0.999999 이런 애야. 그럼 거의 2배를 했어. 그럼 얘는 2보다 조금 작겠지. 맞아? 1.9999 이럴 거야. 거기다 1을 더해. 그럼 2.999겠지. 이 결과는 뭐가 된다고? 2.9999999가 된다고. 그럼 거기다가 난 뭘 씌워주고 싶어? 가우스를 씌워주고 싶어. 그럼 얘는 3보다는 작은 거니까 결국 얘는 가우스 값이 뭐가 됩니다?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됐어? 해서 요거 두 개가 서로 다르다. 또 확인되니까 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음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습이 좀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는 요거 1-5번 문제 지금 한번 풀어봅니다. 자, 1-5번 유제 같이 한번 가볼게요. 마찬가지 식으로 접근해보자 이번에는. 오케이? 둘 다 식으로 해볼게. 자,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랑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를 분명히 나눠줘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죠? x가 1을 기준으로 부호가 바뀔 테니까. 그죠? 해서 두 개를 나눠 생각하는 거야. 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양수일 게 분명하니까 그냥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어때? x에 x 마이너스 1 그대로 똑같이 갈 거고, 얘는 음수일 게 분명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이렇게 될 겁니다. 됐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해결해 보자. 자, 0분의 0꼴이니까 어차피 약분할 거고 여기다 이제 1 넣을 거야. 그죠? 1 넣으니까 뭐가 돼요? 1분의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얘는 1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얘도 마찬가지 약분했어. 그랬더니 1분의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얘는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아, 서로 다르네요. 그러니까 얘는 극한값이 없습니다. 됐죠? 두 번째. 자,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2 플러스로 갈 때랑 리미트 x가 2 마이너스로 갈 때로 이렇게 두 개로 쪼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이렇게. 오케이? 그럼 보는 거지, 이제. 가우스 안에 있는 애를 관찰하는 거야. 여기 안에 들어있는 여기는 얘를 관찰하는 거야. 여기는 얘는 지금 2 플러스를 했어. 2. 얼마, 2.00001 뭐 이렇게 되는 애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 값은 뭐가 되겠니? 2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 잘 봐봐, 얘들아. 분모는 있잖아. 분모는 2로 한없이 다가가고 있는 중이야. 뭔 소리야? 0으로 한없이 다가가고 있는 중이야. 얘는 지금 잘 봐봐. 0분의 0이 되거든. 맞아? 그런데 있잖아. 여기 있는 얘는 어때? 얘가 2로 다가가고 있는 중이니까 이건 0으로 다가가고 있는 중이야. 그럼 여기 있는 얘는 무한소야. 그지? 그리고 여기 있는 얘는 가우스이기 때문에 무조건 정수 값을 가져. 숫자 값을 가져. 얘는 2라는 값을 가집니다. 2 빼기 2가 되기 때문에 얘는 숫자 0이 돼. 얘는 숫자 0이 되고 얘는 상태 0인 거야. 오케이? 0으로 다가가고 있는 중에 있는 거를 0으로 이거 분의 0이래. 그지? 그럼 여기는 얘는 사실상 뭐냐면 0 곱하기 이거 분의 1이거든, 지금. 이게 하나의 뭐겠어? 뭐 커지든 말든 앞에 있는 여기는 얘가 뭐니까? 0이니까. 0에다 뭘 곱해도 0이죠. 오케이? 됐습니다. 다시. 무한대에다가 무한소를 곱하면 이건 부정형이 맞아요. 한없이 커지고 있는 게 있어. 근데 한없이 0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게 있어. 두 개를 곱했어. 그럼 얘가 빨리 커진다면 얘는 커질 거고, 0으로 가는 속도가 더 빠르다면 얘는 0으로 수렴할 거고, 속도가 어떻게 뭔가 잘 맞아떨어진다면 어떤 다른 값에 수렴할 수도 있을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그런데 여기는 얘가 무한대였는데 여기는 얘가 상태 0이 아니라, 무한소의 0이 아니라 숫자 0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무조건 그냥 0인 겁니다. 0에다 뭔가를 곱하면 무조건 0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0이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상태고 수니까. 됐어? 다음 두 번째, 이 경우는 어떨까? 얘는 여전히 0으로 가고 있는 상태였을 거야. 그죠? 여기 있는 얘는 뭐겠어? 얘는 봐봐. 여기는 얘를 봐봐. 얘는 2로 가는데 2보다 조금 작은 쪽에서 2로 가는데 2보다 조금 작은 쪽에서 2로 가고 있단 말이야. 2보다 조금 작은 수예요. 그게 1.99999 어쩌고 올 거란 말이야. 그렇다가 가우스를 씌워봐.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1이 되겠지. 맞아요? 여기는 얘가 1에서 2가 되기 직전까지 있는 모든 x값들은 가우스를 씌우면 1이 되기로 했었잖아. 맞아? 그러니까 여기는 1 빼기 2가 되면서 얘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만큼만 봐봐. 0분의 1이네. 다시. 근데 여기는 얘가 지금 사실상 0 마이너스가 되죠. 0으로 다가가고 있긴 하지만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다가가고 있어. 이것도 음수고 이것도 음수기 때문에 거기는 걔를 약분해서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다. 약분이 아니라 이렇게 부호를 바꿔줄 수 있겠다. 그러면 무한소분의 1이 돼버리니까 얘는 뭐가 됩니다? 무한대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0이 되고 얘는 무한대가 돼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발산하는구나. 얘는 수렴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야. 이해 되니? 어렵죠? 됐습니다. 되게 심오한 이야기들이 어려워요. 정확하게 다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다음 이제 우리 다 했어. 이제 쭉 뒤로 넘어가서 이제 활용적 얘기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14번만 하면 되죠. 14번 요건 하나만 딱 빨리 풀어주고 볼게요. 봅시다. 그림과 같이 세 점 A랑 O랑 B가 있대. 꼭지점은 삼각형과 그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이 있어요. 그랬을 때 점 B가 X축을 따라 한없이 원점에 가까워질 때 삼각형 OAB에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에 대해서 X분의 R의 극한값을 구해주세요. 갑자기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는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그지? 봐봐. 진짜 어렵네요. 그죠? 가보자. 한번 해보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나는 뭐가 궁금한 거야? 일단은 궁금한 거 먼저 한번 생각해봐. 나는 X분의 R이라고 하는 거, 요거의 뭐가 궁금해요? 극한이 궁금해. 그지? 근데 얘가 어디로 가는지 이거에 대한 정보는 좀 문제를 읽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한번 볼게. 어떻게 되고 있었대? 뭐가 되고 있었대? 점 B가 있었어. 점 B가 X축을 따라 한없이 원점에 가까워. 점 B가 X, 0이었거든? 근데 거기는 얘가 X축을 따라 이렇게 0으로 가까워지고 있대. 그럼 얘가 요렇게 됐을 때 반지름 뭐 이런 얘기고, 얘가 더 가까워지면은 요렇게 됐을 때 반지름 뭐 이런 얘기일 거야. 어쨌든 X는 한없이 이쪽으로 가고 있었다. 이런 얘기잖아. 맞아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리미트 밑에 붙어야 되는 거는 X가 0 플러스로 가네요.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됐나요? 그러면 이제 내가 궁금한 건 얘가 궁금해진 거야. 그럼 잘 봐봐.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지. 문제의 상황을 분석하고 거기 있는 걔를 뭐 판단해서 식을 세워준다는 건 되게 유의미한 일이고 되게 힘든 일이기도 하고 어려운 일은 맞지만 해낼 수 있어야 되는 일이기도 한 거야. 그지? 그런 것들을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봐봐.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거랑 지금 저 식이랑 한번 비교해봐.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것들은 X가 어딘가로 가고 있을 때 그때 fx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얘가 분명히 X에 대한 뭘로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얘의 극한을 구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식으로 구하는 것도 배웠고 그래프 그려서 구하는 것도 배웠고 어쨌든 X에 대한 함수를 가지고 그 X를 어디로 보내가면서 그 함수의 극한을 구하는 X를 어디로 보내가면서 그 함수의 극한을 구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맞죠? 그러면 X가 0 플러스로 간다. 이것까지는 괜찮아. 여기는 얘를 봤더니 되게 뜬금없잖아. 그지? X분의 R이래요. 그지? 그럼 여기는 이 R이 좀 되게 많이 거슬리지 않니? 얘를 빨리 뭘로 바꿔줘야겠다. X에 대한 식으로 바꿔줘야겠다. 그래야 뭔가 대책이 서겠다. 이런 것들을 찾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나는 지금 잠깐 동안은 극한이라는 거랑 전혀 상관없이 있잖아. 극한이라는 거랑 전혀 상관없이 이 R이라고 하는 거랑 여기는 이 X라고 하는 거랑 얘네들의 관계를 최선을 다해서 빨리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저 R이랑 반지름이랑 저기는 저 좌표랑 저 관계를 최선을 다해서 빨리 밝혀내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 오케이? 그러니 가보자. 우리는 내저번에 대한 관심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저번에 반지름에 관심이 있는 상황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이 길이가 뭐였어? 1이었어. 이 길이는 뭐가 되겠니? X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이 길이가 뭐가 될까요? 루트 X제곱 더하기 1이 될 겁니다. 됐어?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중학교 때도 배웠고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선생님이 계속 설명했던 내저번의 반지름과 세변의 길이를 알고 있어. 여기는 얘네들의 관계를 가지고 여기는 이 관계식을 하나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렇지? 어떻게 쓸 수 있어? 이 길이가 R이 되네요. 그죠? 이 길이가 R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길이가
1-r이 될 거고요. 이 길이가 x-r이 될 겁니다. 그럼 접선이니까 이 길이랑 같아지면서 요점까지 이 길이가 x-r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이도 이 길이랑 같아지면서 1-r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결국 이 길이가 될 테니 나는 루트 x제곱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애가 1-r 더하기 x-r이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얘를 이제 2r, 마이너스 2r을 이쪽으로 넘길게요. 그럼 얘는 2r이 될 거고요. 1 더하기 x가 여기에 있고요. 얘가 넘어와서 1, x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는 얘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쑥 바꿔주게 되면 r을 x에 대한 식으로 싹 바꿔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 여기는 이 식을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x분의 뭐라고 쓸 수 있냐면 r을 여기 옆에다 곱할게. 여기다 곱하자. 위에다 그냥 얹어놓을까? 2라고 하는 건 그냥 분모에다 내려서 여기다 써놓고 그 다음에 위에다 얹어놓자. 그럼 얘는 1 더하기 x 마이너스 루트 x제곱 더하기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여기가 됐어? 그러면 이제 다시 보는 거야.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럼 이제 우리한테 좀 익숙한 어떤 식으로 나왔어. 이제 이거 식으로 계산할 거야. 무슨 꼴인지 판단을 하고 싶었어.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분자도 보니까 이게 0 되면 1 되고 0 되면 1 되니까 1 빼기 1이니까 0 됩니다. 그죠? 0분의 0꼴 극한이네요. 근호가 있어. 뭐 할 거야? 유리화할 거야.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유리화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요걸 유리화해서 문제를 풀면 되긴 하는데 있잖아, 얘들아. 요것도 조금 하나 센스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잘 봐봐. 극한을 볼 때는 얘들아 항상 꼴을 보는 게 좋거든. 그리고 선생님이 봐봐 계산하다가 여기 3 이렇게 있고 뭐 2 이렇게 있고 여기 뭐 A 이렇게 있어.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쪼갤 수 있잖아, 그지? 이거 선생님이 이제 하트랑 좀 닮았다라고 해서 맨날 하트 뿅뿅 이러잖아, 그지? 맞아요? 하트 뿅뿅을 할 수 있어. 언제든지 식을. 근데 그 좀 의미 있는, 그러니까 수렴하는 거예요. 극한을 하고 있잖아, 우리 지금. 잘 봐봐. 두 가지로 풀어줄 거야, 얘들아. 두 가지로 풀어줄 건데 첫 번째 풀이는 그냥 막 풀 거야. 보자마자 그냥 막 풀 거야. 잘 봐봐. 여기는 얘를 뭐 할 거냐면 유리화를 할 겁니다. 알았죠? 유리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플러스로 바꿔가지고 양변을 분모 분자를 곱해줄 거야. 그럼 이 밑에가 2x가 될 거고 리미트 써야 되니까 앞에 자리는 좀 남겨놓을까? 이건 2x 이렇게 될 거고 그죠? 2x도 이제 여기다 쓸게 이렇게. 그 다음에 얘 제곱 빼기 얘 제곱을 할 거니까 여기 2x가 남겠네. 얘 제곱하면 얘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x 더하기 1 이렇게 될 테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x제곱 더하기 1이니까 두 개를 빼버리면은 슉슉슉슉 없어지면서 2x 딱 남겠다. 그치? 근데 여기는 얘가 1 더하기 x에다가 더하기 루트 x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이게 뭐야 이게? 이건 뭐야? 이렇게 됩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얘네들 다 약분해서 없어지니까 이거 1 될 거고 여기다 0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얘는 2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생각보다 깔끔해졌네. 내가 기대했던 계산은 이거보다 더 지저분한 계산인데 하다 보니까 되게 깔끔하게 계산이 됐어요. 오케이? 내가 원하는 계산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거였거든. 봐봐. 민망하게. 이게 깔끔하게 나온 거야. 1 마이너스 루트 x 제곱 더하기 1이랑 플러스 x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트 뿅뿅을 하는 거야. 왜냐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는 요 한 덩어리가 0분의 0꼴이 되면서 그 2분의 1이란 값을 수렴하게 되는 게 너무 편하게 보일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쏙 빼다가 하트 뿅뿅을 해버리잖아?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루트 x 제곱 더하기 1 여기다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여기서 이제 리미트 x가 0으로 갑니다. 뭐 이런 걸 써주게 된다면 얘만 이제 뭐 하면 되겠어? 유리화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아까 저거 유리하는 것보다 요거 유리하는 게 조금 더 쉽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지금 2x에다가 1 더하기 루트 x제곱 더하기 1 뭐 이렇게 될 거고. 그지? 그럼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어? 얘 빼기 얘니까 마이너스 x제곱 되겠네. 그죠? 그럼 이 x 하나 약분해서 없어질 거고 리미트 x는 여전히 0으로 가고 있네.
x에 0 집어넣으면은 여기 얘는 뭐 2가 돼서 4가 되겠지만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분자가 0이 되니까 이 값은 통째로 0이 돼서 사라지네. 답은 2분의 1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도 계산할 수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극한을 바라봤을 때 있잖아. 극한을 바라봤을 때 너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상황 판단.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작전을 먼저 세워야 되겠지. 근데 그러려면 뭘 먼저 해야 돼? 관찰을 먼저 해야 돼. 꼴을 보는 겁니다. 어떤 꼴인지를 먼저 보고요. 그 꼴을 가지고 어떻게 풀지 작전을 세우고 그걸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맞죠? 네, 최선을 다해서 쉽게 풀려고 노력해주는 와중에 실력이 향상될 겁니다. 알았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대로 푸는 거는 있잖아. 내가 어제 그런 얘기 했었나? 곱하기 더하기 이런 얘기 했었나? 그런 얘기 안 했니? 그러니까 봐봐. 개념을 선생님이 가끔 이제 설명을 하면은 좀 어떤 느낌이냐면 조금 이렇게 저건 딱 보면 표정이 딱 이래요. 근데 이해되는 건 이해됐어. 잘 됐어. 이런다. 근데 막 어려운 문제를 선생님이 어려운 개념이랑 어려운 문제를 막 풀어주잖아. 그러면은 표정이 여기서 이미 표정 속에 나는 못하는 거. 저건 나는 못해. 그러니까 나는 그냥 못하는 거야. 그냥 이 표정이 그냥 내포돼 있어요. 오케이? 근데 공부는 뭐라고 얘들아? 공부는 내가 못하는 걸 연습을 통해서 잘하게 만드는 게 공부라고 했어요. 내가 잘하는 거 백날 잘해봐야 뒤에 쪽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단적인 예가 이런 거야, 얘들아. 우리 초딩 때로 돌아봅시다. 요즘 유치원 때 배우나? 더하기를 유치원 때 배우니? 초딩 때 배우나? 몰라, 나도. 그지?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가 있었어. 2를 5번이나 더하고 싶었대. 그지? 4번 더하는 거네. 1을 5개를 더하고 싶었대. 그죠? 됐어? 저기는 쟤를 매번 2에다가 2를 더하면 4가 되고 4에다가 2를 더하면 6이 되고 6에다가 2를 더하면 8이 되고 8에다가 2를 더하면 10이 되잖아. 그지? 10이다. 저거 계산했어. 그거 되게 좋아해. 막 좋아해. 근데 선생님이 갑자기 이런 걸 가르쳐줘. 2 곱하기 5니까 여기는 얘는 10이야. 이런 거 가르쳐줘. 그럼 곱하기 처음 봤어. 와, 되게 어려워. 난 안 할래. 이거. 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나는 이거 안 할래. 어떤 예를 드는지 알겠니? 근데 이렇게 하잖아? 그럼 그 다음에 뭐 나오는 줄 알아? 그 다음에 개념이 뭐 나오는 줄 알아?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나와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지? 2를 2번 더 할래. 2 더하기 2 할까? 그럼 얘는 4야. 그지? 그럼 거기 있는 걔를 또 2번 곱하래. 그럼 얘는 4 더하기 4니까 8이야. 그럼 거기 있는 걔를 또 2번 곱하래. 그럼 얘는 8 더하기 8이니까 16이야. 그럼 또 거기 2번 더 하래. 그럼 16 더하기 16이니까 얘는 30이야.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불편하게. 그지? 됐죠? 그래서 또 이제 이것도 불편하게 또 이제 이거를 할 때 만약에 또 곱하기는 또 이해가 됐어. 그래서 여기는 얘가 4가 되고 또 이제 8이 되고 4가 되고 8이 되고 16이 되고 30이 된다. 뭐 이런 것도 배우고 있어. 이렇게 막 하고 있어. 계산할 수 있어. 그런 거 되게 좋아하고 있어. 근데 또 갑자기 선생님이 뭘 가르쳐 주기 시작해? 2의 5제곱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또 갑자기 이거 뭐 지수 이거 어려워요. 나 못하겠어요. 난 곱하기 이제 겨우 했으니까 난 곱하기로 할래요. 이런 식의 흐름으로 자꾸 흘러가게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처음 보는 못하는 것들. 처음 보는 건 당연히 못하고 어색하고 힘든 게 맞아. 그지? 그 처음 보고 못하고 힘든 것들을 계속해서 계속 연습하고 계속 생각하고 계속 판단해서 내가 잘하게끔 내가 익숙해지게끔 하는 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게 공부고요. 오케이? 그게 내 실력을 향상시키는 일이고 그래야만 수학은 뒤로 갈 수 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여기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잡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어려운 거라고 해서 나는 못해. 나는 여태까지 하던 그냥 내 계산 방식을 고집할래. 이런 것들로 하면은 곤란합니다. 그렇죠? 알지? 항상 새로운 것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거기는 걔를 정복하려고 노력해야지. 그지? 무슨 이렇게 게임하는 것처럼, 그지? 게임을 하는 거면 1판을 깼어. 그랬더니 또 2판이야. 근데 2판 겁나 빡세네. 근데 막 2판을 막 해서 열심히 또 깼어. 그랬더니 또 3판이야. 3판은 더 빡세. 좀 이런 게 좀 수학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하나 정복하지 못하면 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쪼랩존에서 놀진 않잖아. 그치? 쪼랩존에서 놀 거야, 언제까지. 오케이? 점점 고랩, 중랩, 쭉쭉 올라가가지고 이제 놀아야지. 위에서. 오케이?
네, 그렇게 좀 하나하나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알았지? 진짜 중요한 개념이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처음 보면 너무 어때? 너무 어려울 거야. 근데 이 어려운 것 중에서 아마도 이 생각을 못해서 어려운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에서 처음에 아까 지워버렸네. R을 X로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못해서 어려울 거고, 바꿔놓고 나서도 여기는 얘를 계산을 못해서 어려울 수도 있고, 계산을 다 해놨는데 계산 실수를 해서 틀릴 수도 있고, 그지? 여러 가지로 못할 수 있는 그 요건들은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하나를 다 극복해 나가는 게, 알았죠? 책임지고 자기의 인생을 걸고 그랬죠. 내가 대신 살아주면 내가 대신 시험을 봐주면 좋겠지만, 그지? 그럴 수 없으니, 오케이? 자기 인생을 걸고 자기의 혼을 태우는 거야. 이렇게 거창하게 말하고 있지만 진짜 거창한 게 맞아. 힘든 일이. 다시 한번 말하죠. 몰라. 오늘 몰라. 내일도 몰라. 그럼 당연히 모레도 모를 거예요. 계속 모를 겁니다. 그러다 시험 직전에 대충 알 거는 같아. 왜? 그때 와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거든. 알 거는 같아. 근데 잘 모르겠어. 시험 보러 들어가는데 이거 알 것 같은데 막 안 돼. 막 뭐 안 풀려. 이런 경우. 이렇게 계속 진행된단 말이에요. 수학은 있잖아, 얘들아. 오늘 배운 걸 오늘 완전히 다 완벽하게 다 마스터를 하잖아? 그게 좀 힘든 일이긴 하지만 전제가 좀 힘들긴 해, 사실은. 마스터를 하잖아? 그럼 시험 기간에 있잖아, 세상 편한 과목입니다. 그지 않을까? 오늘 다 할 수 있게 됐어. 이런 걸 다 할 수 있게 됐다고 쳐봐. 내일은 그 다음 내용에 대한 모든 걸 할 수 있게 됐다고 쳐봐. 수학은 막 후퇴하지 않잖아. 그지? 조금씩만 더 봐주면 계속 유지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럼 시험 기간에 사실 제일 편한 과목. 시험 기간에 개념을 다시 익히고, 시험 기간에 문제 푸는 거 다 외우고, 시험 기간에 다시 공부를 한다. 이러니까 수학이 맨날 어려운 거야. 평소에 하나하나 매일매일 극복해 나가면 수학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알았죠? 마음가짐을 좀 제대로 잡고. 알았죠?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 아직 선생님이 봤을 땐 너희들이 많이 수학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 결과는 많이 경험했잖아. 그렇죠? 됐습니다. 오케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 마지막에 잔소리가 너무 심했죠.